다 못 쓰겠어. 이 돈을 도저히 다 못 쓰겠다고. 군청에 이런 화끈한 곳이 있다고? 형님, 선택하신 코스는 저희 가게에서 제일 비싼 198만 원 패키지입니다. 바로 테라피스트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분들이 여기가 자랑하는 최고급 테라피스트들이에요? 장난해요? 형님, 다 마음에 안 드십니까? 이게 마음에 들겠어요? 저희 가게에 한 분 더 계십니다. 8번 테라피스트요. 당장 데려와요, 빨리요. 빨리! 안녕하세요. 손님 8번입니다. 제가 우리 가게에서 후기 제일 좋은 테라피스트예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18살이에요. 18살. 아직 대학생이랍니다. 이모님, 우리 솔직하게 말합시다. 네? 가신이요. 알았어요. 해주세요. 이모님, 여긴 뭐 조금 더 젊은 테라피스트는 없어요? 젊은 애들이 여기 왜 와요? 남쪽 가서 공장 가거나 큰 도시, 미용실 가거나 사우나 가지. 아무거나 해도 여기보단 많이 버는데. 그럼 이모님은 왜 안 갔어요? 이젠 못 가요, 집에. 노인네랑 애들도 돌봐야 하고. 우리 같은 나이 먹은 여자들이 이런 군청에서 30만 원짜리 일이라도 찾아서 집안일도 같이 할 수 있으면 감지 덕지죠. 운명군 등록 인구는 100만인데 상주 인구는 60만 밖에 안 돼. 이렇게 보면 운명군은 사람이 부족한 게 아니야. 부족한 건 사람들을 붙잡을 산업과 인프라 시설이지. 교육, 의료, 일자리. 어휴, 총각 야근을 너무 해서 신장 기운이 부족하네. 누가 신장 기운이 부족하대요? 저 기운 펄펄 넘치거든요. 세게 좀 눌러가요. 이 운명군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소비 구조가 단순하다는 거야. 식비랑 주거비가 대부분이고 다른 건 아예 없지. 그래서 더 많은 젊은 층을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 일자리를 반드시 더 많이 창출해야 돼. 오늘 지급된 금액 60억 247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계좌 잔액 120억 487만 1,800원. 이틀 동안 쓴 돈이 10만 원도 안 되는데 또 60억이나 들어왔네. 이건 진짜 다 못 써. 절대 못 써. 민수야, 밥 먹어라. 네, 나가요. 이번엔 며칠이나 있을 거냐? 해시에는 언제 가고? 아버지, 저 회사 그만뒀어요. 당분간 집에 있으려고요. 그만뒀다고? 그래. 네, 이모부 정비소 말이야. 지금 일손이 부족하대. 이따가 이모부 오시면 일자리 하나 달라고 해보자. 다들 있네. 터 남았어. 어서 와서 앉아. 어머, 마침 네 얘기 중이었는데 이제 아주 바쁘신 몸이 되셔서 얼굴 보기도 힘드네. 이모부. 민수야, 왔구나. 잘 왔어. 요즘 타지에서 한 달 내내 일해봐야 돈도 얼마 못 버는데 차라리 집에서 편하게 지내는 게 낫지. 앞으로는 이모부 밑에서 일해. 이모부 덕분에라도 굶지는 않을 거 아니야. 밖에서 헛고생하는 것보단 낫지. 이모부 호의는 감사하지만 같이 일하진 않을게요. 저는 제 일을 해보고 싶어요. 괜한 헛고생하지 말고 그냥 이모부 밑에서 일해다 한 식구인데 너를 속이기라도 하겠니? 뭘 하고 싶은데 이모부가 조언해줄게. 일단 차부터 한 대 사려고요. 차? 차 사는 것도 괜찮지. 차 사면 여자 만나기 편하니까. 무슨 차 달 생각인데 젊은 사람이 대출 받으면 부담되잖아. 밖에 있는 이모부 현대차 차라리 1, 2년 뒤에 싸게 너한테 넘겨줄게. 그걸로 앱 택시라도 몰면 되잖아. 전 매장에 가서 직접 보고 싶어요. 그래. 젊은 녀석이 젊어. 패기 있네. 가자. 이모부랑 같이 가보자. 강혁형, 오랜만이네. 이쪽은? 우리 조카야. 차 좀 보려고 왔어. 알지? 내연기관차도 있고 전기차도 있고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어. 어떤 거 찾는데? 차는 있나요? 있지.
주행거리가 얼마나 되죠? 20년식인데 이 정도 주행거리면 꽤 괜찮은 편이야. 조카님, 만약 살 거면 싸게 해줄게. 이 차는 안 되겠네요. 첫째, 대수리한 적 있고. 둘째, 계기판 조작하셨잖아요. 다른 걸로 바꿔. 네가 원하는 차는 딱 이거 한 대뿐이야. 다른 건 없어요? 더 비싼 걸로요. 예산은 문제 안 됩니다. 알았어. 구경해. 이건 진짜 완전 새 차야. 여기에 이런 차도 있었어? 주행거리 1000km도 안 되네요. 백순정의 무도세계 차는 전혀 문제 없네요. 근데 가격이 좀... 이 차 얼마예요? 2억 4천만 원입니다. 2억 4천만 원? 완전 날강도 아니야. 이 차... 확실히 괜찮네요. 인수야, 너 수중에 돈 얼마나 있어? 너가 만약 80만 원 정도 모자라면 이모부가 좀 보태줄 수 있는데 이런 걸 사겠다고 하면 이모부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 이모부... 저도 알아요. 저 돈 있어요. 조카님, 보시다시피 제가 하는 게 작은 장사라 이 차는요. 외상이나 배출은 안 되고요. 사시려면 일시불로 하셔야 해요. 알아요. 자, 카드로 할게요. 진짜 부자네. 2억 4천만 원을 일시불로. 두 분 잠시만요. 민수야, 너 미쳤어? 이 많은 돈이 어디서 났어? 은행이라도 털었어? 이모부 어릴 때부터 저 보셨잖아요. 제가 그럴 사람이에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결제 완료되었습니다. 2억 4천만 원 입금 완료. 녀석, 진짜 다 컸네. 출세했어. 형님, 축하드립니다. VIP 오너가 되셨습니다. 마이바흐, 괜찮네요. 일단 타고 다녀야죠. 솔직하게 말해봐라. 밖에서 돈 얼마나 벌었어? 전에 운이 좋아서 시기를 잘 탔어요. 수중에 좀 남았죠. 우리 군에 비어있는 상가 건물이 있어요? 사무실을 빌리려고? 빌리는 게 아니라 살 거예요. 산다고? 운명군을 살리려면 자리부터 잡아야죠. 건물을 사고 회사를 세우는 게 제 계획의 첫걸음이에요. 이건 뭐 하던데요?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방치된 건물이야. 여기 몇 년 전에 정부에서 인수해서 리모델링 좀 하고 무슨 창업 지원센터를 한다더니 결국엔 투자 유치 실패해서 쭉 비어 있었지. 가자. 전 살래요, 이 건물이요. 이걸 산다고? 내가 말하는데 네 자리가 풍수가 영 안 좋아. 사장들 여럿 망해 나갔어. 가자, 가. 이모부, 일단 보고 결정하죠. 두 분 안녕하세요. 운면재무 조광혁입니다. 건물 보러 오셨습니까? 네, 들어가서 내부 구조 좀 보려고요. 네네, 자, 이쪽으로 오시죠. 한번 둘러보시죠. 여기 인테리어는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구매하시면 앞으로 번거로움도 많이 줄일 수 있죠. 그렇죠. 이것 보세요. 채광도 아주 훌륭합니다. 얼마예요? 보시다시피 이 건물이요. 매년 유지비만 해도 1,000만 원이 넘게 들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낮을 수가 없습니다. 딱 잘라서 얼만데요? 23억 원입니다. 아니? 물론 비싸다고 하시면 제가 전화로 알아볼 수는 있죠. 최대한 깎아드리고요. 그걸로 하죠. 네. 이 건물 살게요. 수속은 언제 밟을 수 있나요? 이왕이면 최대한 빨리 하고 싶어요. 진짜로 사실 겁니까? 그럼 제가 윗분한테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민수 23억 원이라고 진짜 있어? 너한테 진짜 그 23억 원이 있다면 다른 걸 하지 왜 굳이 이런 방치된 건물을 사려고 해? 이모부, 걱정 마세요. 다 생각이 있어요. 이 대표님, 우리 윗분도 동의하셨어요? 23억 원에 건물 전체랑 부지까지 전부 대표님 겁니다. 근데 저희 윗분이 단독으로 한번 뵙고 싶어 하십니다. 질문 꼭 윗분이라 그럼 관공서 쪽 사람이네.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발전하려면 지역 인맥부터 뚫어놔야지.
이게 바로 두 번째 단계야. 손 회장님이 선생님 오셨습니다. 손 회장님. 자네가 바로 신도심 타워를 사겠다는 사람인가? 네. 앉으시죠. 이 신도심 타워가 오랫동안 비어 있었는데 보러 온 사람이 없진 않았어. 네. 하지만 이렇게 직접 건물 전체를 매입한 사람은 자네가 처음이야. 한번 들어보고 싶군, 자네의 생각을. 문명군이 고령화가 너무 심각할 뿐입니다. 산업이 따라가지 못하니 점점 더 많은 젊은이들이 떠나고 있죠. 전 운명군 토박이로서 제 고향이 점점 유령 도시로 전락하는 걸 보고 싶지 않습니다. 운명군을 위해 조금이나마 공헌하고 싶습니다. 말씀 잘하셨네. 조국장, 가서 계약서 가져와. 네. 지금 운명군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바로 자네처럼 과감하게 투자하고 실행에 옮기며 진심으로 일을 해내려는 사람이지. 의장님, 계약서입니다. 확인해 보시죠. 전 문제 없습니다. 의장님, 돈은 제가 이미 이체했습니다. 23억 원, 일시불로요. 이 대표 아주 화끈하시구먼. 내가 당장 사람을 시켜서 급행으로 처리해 주겠네. 감사합니다, 손 회장님. 다음은 사람을 모아서 핵심 인력을 구성하는 거야. 이게 세 번째 단계지. 너 이제 막 돌아왔는데 차도 사고 집도 사고 의장님도 만나 뵙고 그런 대단한 분을 말이야. 사람은 정말 겉만 봐선 모르겠어. 이모부는 앞으로 너만 믿을게. 이모부도 참 별 말씀을요. 다 이모부가 평소에 잘 챙겨주신 덕분이죠. 내가 뭘 챙겨줬다고. 자, 앉아서 차나 마시자. 아빠, 민수 오빠, 어쩐 일이야? 내가 같이 밥 먹자고 불렀지. 우리 민수가 이제 아주 크게 성공했어. 저 차 좀 봐라. 얼마나 폼나냐? 마이바흐? 못 봐. 이 차 오빠가 렌트한 거야? 이렇게 비싼 차를 왜 렌트했어? 무슨 일인데? 내가 산 건데. 허풍도 정도껏 쳐. 진짜 산 거 맞아. 내가 증인이다. 내 가서 좋은 술 좀 가져오마. 기다려라. 이 차 정말 오빠가 산 거야? 운 좋게 돈 좀 벌었어, 넌. 직장 그만두고 계속 집에만 있었어? 나 대학원 준비하려고. 대학원은 무슨? 와서 나랑 일하자. 이게 뭐야? 오빠, 열나는 거 아니지? 이 가짜 정서 어디서 만들었어? 제법 진짜 같네. 이거 우리 군에 있는 그 방치된 건물 아니야? 설마 그것도 샀다는 건 아니지? 오늘 오후에 막 명의 이전 끝냈어. 20억 원 전액 일시불로. 못 믿겠으면 가서 부동산관리국에 확인해봐. 내가 회사를 하나 차릴 생각인데 마침 자리가 하나 비거든. 재무총괄. 올래 말래? 오빠, 나 속이지 마. 오빠 혹시 무슨 불법적인 일 하는 거 아니야? 사기쳐서 돈 버는 거 아니지? 합법적인 거야. 완전 깨끗한 돈이고 세금도 이미 다 뗐어. 내가 분해 회사를 차릴 생각인데 마침 네가 회계 전공이잖아. 할래 말래? 진짜? 진짜. 월급은 얼만데? 한 달에 500만 원. 500만 원? 소대보험도 되고 연말엔 보너스도 있어. 세상에, 나 예전엔 한 달에 28만 원 받았는데, 근데 지금 한 달에 500을 준다고? 왜 저거? 너무 많아서 그러지. 우리 군에 있는 회계사들 다 합쳐도 나만큼은 못 받을걸? 그럼 언제부터 출근해? 지금. 지금? 이런 건 네가 더 잘 알잖아. 서류 미리 준비해서 내일 좀 다녀와줘. 알았어. 자본금은 얼마로 해? 일단 100억으로 적어. 100억? 이민수, 미쳤어? 이건 자본금이야. SNS 소원 비는 곳이 아니라고. 나도 알아. 나 돈 있어.
알았어. 사업 목적은? 사업 목적은 기업 경영 컨설팅, 부동산 개발 및 운영, 상업 운영 관리, 건축공사 시공, 등록 주소는 신도심 환영로, 중앙구간, 신도심 비즈타워. 마지막으로 회사 이름은? 운명투자 주식회사. 내일 아침 9시 사업고 문 열자마자 갈게. 신분증 사본 나한테 줘. 그리고 법인 도장이랑 재무 도장, 대표 도장 이런 거 다 미리 예약해야 돼. 보통 회사 계좌 개설 예약은 이틀에서 사흘은 걸려. 급행으로 안 되나? 해볼게. 아, 맞다. 그럼 이건 다 내가 하는데 오빠는 뭐 해? 난 사람 뽑으러 가야지. 행정, 인사, 비서, 경비, 청소 등등 위아래로 다. 그래. 좋아. 내일 아침 8시. 데려오게. 왜? 혼자 갈 수 있어. 내 말 믿어. 상업국 입구에선 마이바흐 한 대가. 가장 잘 먹히거든. 안녕하세요. 법인 설립 등기하려고요. 자본금이 100억 원이라고요? 네, 초기 납입 자본금 23억 원은 고정 자산으로 출자합니다. 부동산 사보는 마지막 페이지에 있어요. 잠시만요. 서류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재무는 송가은 혼자만으로는 부족하겠어. 인사 담당자가 꼭 필요해. 본인이 운명군의 투자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첫 채용 직무는 인사 담당자입니다. 급여는 협의 후 결정합니다. 연락처 174. 좋아. 전송. 이렇게 빨리? 여보세요? 이민수, 맞지? 나 고등학교 동창 심지아야. 아, 생각났다. 기억나. 운명으로 돌아왔어? 네가 올린 채용 공고 봤어? 군에 회사 차렸어? 막 등록했지. 나도 막 돌아와서 집에서 쉬고 있거든. 지금 시간 괜찮으면 나와서 얘기 좀 할까? 괜찮지? 나 지금 상업국 정문 앞인데 이쪽으로 올래? 그래. 심지어 이민수, 오랜만이야. 넌 예전이랑 똑같네. 여전히 예뻐. 너야말로 많이 변했는데? 우리 이제 어디 가? 우리 저기 갈까? 어? 사장님, 여기 칼국수 2그릇요. 이민수 마이바흐 보면서 칼국수 사주는 거야? 너 스타일 진짜 독특하다. 차는 새로 산 건데 입맛은 토속적이거든. 초심을 잃지 말아야지. 이민수, 네가 올린 채용 공고 봤어? 인사팀장 자리. 내가 해보고 싶어. 너 예전에 용시에서 일하지 않았어? 왜 돌아왔어? 나 원래 용시에 있는 IT 회사에서 HR을 했어. 300명을 관리하며 2년 반을 일했지. 근데 왜 그만뒀어? 회사 구조조정 때문에 자르고 자르다. 결국엔 HR인 나까지 잘렸지. 그리고 나선 마땅한 일자리를 못 찾아서 그냥 돌아왔어. 그럼 300명이나 관리했는데 지금 이런 빈 껍데기 회사에 오기엔 네 능력이 아깝지 않아? 능력이 아깝다는 건 선택지가 있을 때 얘기지. 선택지가 있었다면 여기 앉아서 너랑 국수나 먹진 않았겠지. 그럼 급여 얘기를 해볼까? 얼마 정도 생각하는데? 난 예전에 월급 100만 원 받았어. 네가 80만 원만 준다고 해도 난 괜찮아. 80만 원보다 적으면 200만 원. 200만 원? 총무랑 인사를 같이 맡아 대신 초기엔 밑에 직원이 없어서 모든 일을 너 혼자 다 감당해야 해. 채용부터 근태, 급여 계산, 그리고 총무, 구매까지 전부 네 혼자 몫이야. 넌 안 깎아? 내가 뭐하러 힘들게 깎겠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차라리 돈을 더 주고 일을 더 많이 시키는 게 낫지. 질문 하나 더 있는데 네 회사 대체 뭐 하는 데야? 부동산 투기나 대출 같은 거 하는 곳이면 나 절대 안 해. 용시에 4년 있다가 지금 돌아왔는데 소감이 어때? 자고 일어났는데 시간이 멈춘 것 같아. 이 길이랑 작은 가게들, 심지어 저기 호객하는 아주머니까지 아무것도 안 변했어. 모든 게 그대로야.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나고 노인과 아이들만 남았잖아. 난 이 상황을 바꾸고 싶어. 이 상황을 바꾸고 싶어. 먼저 산업을 키워 일자리를 늘리고 인프라로 사람을 잡는 거지. 마지막으론 외지인들을 끌어들이는 거야. 상상도 못했어. 너한테 이런 포부가 있을 줄은. 너 정말 많이 변했구나.
나도 돈이나 쓰면서 쉬고 싶은데 시스템이 허락하지가 않네. 근데 네가 말한 것들 돈이 얼마나 필요해? 있긴 해? 있지. 아주 많아. 좋아. 이 대표님, 앞으로는 잘 부탁드립니다. 같이 잘해봅시다. 오빠, 다 처리했어요. 가은아? 지아 언니, 언니가 여긴 어쩐 일이에요? 알고 보니 둘이 아는 사이였어? 미소녀들, 일엔 신경 끄시죠. 이 대표님, 저랑 가은이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사이예요. 그럼 따로 소개할 필요 없겠네. 내일 아침 알벅시 반에 신도심 한영대로 비즈타워에서 봅시다. 네, 그럼 이 대표님, 저희 먼저 가볼게요. 시스템 관리자 감지, 장기산업 기반 구조 완료. 도시발전 시스템 시스템 관리자, 장기산업 기반 구조 감지, 일지조건 충족, 외부인고유 진입, 일자리 창출조건 충족, 외부인고유 지조건 충족, 인재고 기본 조건 충족, 일자리 창출, 인재고 기본 조건 충족, 임무 진척도 10 증가, 도시발전 시스템 임무 진척도 1, 임무 진척도 10, 현재 진척도 10, 현재 진척도 10. 진척도가 올랐네. 그럼 방향은 틀리지 않았단 뜻이야. 우선 운명 투자부터 키우자. 운명 투자가 성장하면 이 동네도 반드시 바뀔 수 있을 거야. 오늘의 지급금액 60억 200만 47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계좌 잔액 210세억 6,900만 81만 1,800원. 또 60억 원이 입금됐네. 이걸 언제 다 써? 다 쓸 수가 없잖아. 아휴, 이제 우리 투자회사 팀도 꾸려졌는데 돈도 엄청 쓰고 사람도 많이 필요한데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 없나? 돈 좀 펑펑 쓰게. 맞다. 풍성몰. 내가 풍성몰을 만들면 되잖아. 오빠, 우리 오늘 뭐 해요? 우리 군의 가장 큰 마트가 어디야? 한가람 라이프몰이요. 근데 지금 거의 다 죽어가요. 왜 그런데? 5년 전에 오픈했는데 왕진철 대표가 건설로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요 한 2년 동안 영 안 좋아요. 그냥 1층 마트에서 특가 계란 파는 걸로 간신히 버티는 중이에요. 2층은 이미 팔이 날리고 3층 식당가는 반이나 망했어요. 지금은 그냥 실내 피서지나 다름없죠. 가자, 우리 한번 가보자. 지아씨, 오늘 여기 간단하게 좀 치워주고 목록 하나만 인테리어 목록 하나 뽑아줘요. 네. 정규 뭐하냐? 드래곤 뺏기는데 구경만 하고 있네. 아, 진짜. 사장님, 한가하시네요. 한가하긴 뭐가 한가해요. 다 망하게 생겼는데 하루 종일 사람 구경하기도 힘들어요. 저기 저 집들은 지난달에 야방도주했어요. 장비까지 다 들고 보증금도 포기하고요. 그럼 여기 쇼핑몰 관리소에선 신경 안 써요? 왕진철 사장요? 빚이 산더미인데 신경 쓸 틈이 어딨어요? 사장님, 그럼 왕진철 사장한테 연락 좀 넣어주시겠어요? 이 5만 원으로 담배나 사 피우세요. 이러시면 안 되죠. 그쪽도 빚 받으러 왔어요? 빚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돈 주러 온 겁니다. 제가 한가람을 인수해서 이 지역 최고의 쇼핑몰로 만들 거거든요. 아가씨, 이분 제정신 맞아요? 아마 없을 거예요. 젊은 친구 무시하는 건 아닌데 그쪽이 입은 싸구려 옷들 다 합쳐도 10,000원도 안 될 텐데 이 한가람이 얼마인지 알아요? 말씀해 보시죠. 그 시절 땅값이랑 건물값만 다 합쳐서 4천만 위안이 넘고 설비랑 인테리어가 1천만 위안이 넘었어요. 다 합쳐서 50억 원짜리 판인데 그쪽이 한가람을 인수하겠다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연락 좀 도와주세요. 살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요. 아, 네네. 왕 사장님이시죠? 누가 한가람을 인수하겠답니다. 뭐라고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왕 사장님, 운명투자 책임자입니다. 이민수라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일시불로 매입했습니다. 신도심 비지타워를요. 못 믿으시겠다면 부동산 관리국에 확인해 보세요. 투자회사라고요? 진짜 살 겁니까? 네네, 맞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만나서 얘기하시죠. 시간 장소 정해주세요. 오후 구도심 사채거리 춘풍단 삼수요. 네, 알겠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1,000만 위안이 넘는다고? 우리 군에 언제 저런 재물신이 나타났대? 오빠, 설마 진짜로 한가람을 인수하려는 건 아니지? 이거 아무리 봐도 돈이 될 것 같진 않은데. 풍성몰은 돈을 벌까? 당연히 벌지. 잠깐, 설마 한가람을 인수해서 풍성몰처럼 만들려고? 풍성몰도 좋지만 그냥 따라하기만 해선 안 돼. 운명군에는 이곳만의 기적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오빠, 내 예감인데 운명군은 분명 오빠 덕분에 새로운 활기를 되찾을 거야. 알겠죠? 왕 사장님 안녕하세요. 운명투자의 이민수입니다. 이쪽은 저희 회사 재무팀장. 송가은입니다. 이 대표, 아까 통화에서 신도심 상가 건물을 샀다고 하셨죠? 왕 사장님, 이게 저희 소유권 증서입니다. 이 대표, 젊은 나이에 손이 제법 크시네요. 건물 사서 회사 차리고 이제는 제 상가까지 인수하시겠다고요?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과거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본론으로 들어가죠. 왕 사장님, 한가람의 현재 상황은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실 텐데요. 납품업체들의 독촉에 임금 체불, 거기다 빚까지. 어차피 끝장날 때까지 버티느니 차라리 깔끔하게 가격을 협상하시죠. 조사 한번 철저히 하셨구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그래야 장사하기 편하죠. 그럼 이 대표도 잘 알겠네. 여기 부지 양도금이 12억 원. 인테리어에 30억 넘게 들었고 장비까지 더하면 55억 원요. 얼마나 될 작정이요? 한가람은 지금 밑빠진 독입니다. 왕 사장님은 기다릴 여유가 없죠. 떠안고 있는 빚이 기다려주지도 않을 거고요. 그래서 마음속 마지노선은 아마 15억. 15억 원일 겁니다. 내가 50억 넘게 쏟아본 걸 고작 15억에 가져가랬다고요? 왕 사장님. 상업자산은 금이 아닙니다. 오래 둔다고 해서 가치가 오르는 게 아니죠. 입지가 아무리 좋아도 하지만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면 가치를 깎아먹고 있는 거죠. 매달 나가는 관리비에 인건비, 이자까지. 대략 2천만 원쯤 되죠. 저한테 안 파시면 기다리시게요. 법원에서 압류딱지 붙일 때까지. 아니면 직원들이 노동청에 신고해서 뉴스에 나올 때까지요. (20억) 밑으로는 팔아. 닉주어 15억. 왕 사장님. 여기가 무슨 시장통도 아니고 흥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운명군 전체에서 저 말고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골칫거리를 떠안은 사람은요, 어차피 가격도 안 맞는데 더 이상 시간 낭비할 필요 없겠죠? 가자. 네. 셋, 둘. 잠깐만요. 앉으시죠. 참나. 무슨 적삼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말 좀 안 통한다고 바로 가버리고 젊은 양반이 너무 참을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저한테는 시간이고 돈이거든요. 윤유갑은 안 됩니까? 젊은 양반이 말이야. 왕이발의 공모조 샀으면서 그 1억 차이로 1억이요? 왕 사장님, 제가 돈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호구가 될 생각은 없습니다. 좋아.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 대표님, 수완 대단하시네요. 제 50억짜리 판을 기어코 깎고 깎아서 15억으로 만들다니요. 나 왕진철이 반평생 장사하면서 이런 적은 처음입니다. 남한테 물려서 흥정할 요지조차 없었던 거 말이죠. 왕 사장님, 과찬이십니다. 오늘은 매매를 논했지만 앞으로는 협력하게 될지도 모르죠. 진짜 생각지도 못했네요. 이 운명물에 이런 젊은 인재가 있을 줄이야. 좋습니다. 이 왕 아저씨가 좋습니다. 높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바로 변호사한테 계약서 작성하라고 할게요. 내일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일 볼 거 없어요. 세상권 증명서, 토지 등기부등본, 설비 목록, 영입 변경 계약서까지 오기 전에 다 준비해 놨으니까요. 오기 전에 벌써 다 준비해뒀죠. 이 늙은여 다 준비해놓고서 이제껏 연기한 거였어. 다행히 저 속임수에 안 넘어갔지. 변호사는 중원로에 있는 정신법률사무소 방 변호사로 하죠. 대한민국 시대학원 출신인데 운명군에서 재판에서 진 적이 없어요. 내 법률 근무도 했었죠.
가서 내 이용되면 알아서 잘 작성해 줄 겁니다. 좋습니다. 이 대표님, 제가 진심으로 연마디만 할게요. 나도 대표님처럼 젊었을 땐 내 고향인 운명굴에서 성공하고 싶었죠. 그 시절 한가람이 개업할 땐 구주님이 커팅식도 하고 정말 잘 나갔었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좋은 시절은 오래가지 않았죠. 시대는 발전하는데 운명문들 산업 코드화를 이루지 못해서 인구 유출이 심각하거든요. 이 대표님, 돈도 많고 젊으시니 자신이 운명문을 바꿀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운명문은 지금 빈 곳이다 다름없어요. 돈을 쏟아부어봤자 아무 소용 없을 겁니다. 소용이 없을 거라고요. 그건 아마도 돈을 덜 쏟아부어서겠죠? 이 대표님, 재력이 대단하시네요. 보아하니 자산이 수백억을 되시나 봅니다. 하지만 운명고대 바꾸려면 고작 몇백억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 겁니다. 그건 왕 사장님께서 걱정하실 일이 아닙니다. 강 변호사님, 손님 오셨습니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민수라고 합니다. 왕진철 대표님 소개로 왔습니다. 왕 대표님한테 얘기 들었어요. 한가람 인수하신다고요? 인수가는 합의하셨나요? 15억이요. 전액 현금입니다. 소안 먼저 확인해 보세요. 네. 4조를 중점적으로 보세요. 7조랑 12조도요. 4조는 자산 목록 및 인도 방식. 7조는 지급 시기 및 기한. 그리고 12조 위약 책임입니다. 저기요. 결제 방식 좀 수정하죠. 오늘 10억 원을 먼저 주고 명예 이전 후에 5억 원을 주겠습니다. 위약금 심는 너무 적네요. 수정하죠? 30으로요. 법을 공부하셨나요? 아니요. 계약서는 볼 줄 알거든요. 네, 다시 한번 보세요. 문제 없으면 수정해서 바로 출력할게요. 네,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 상임 법률 고문이 필요합니다. 여력이 되신다면 견적을 내주시죠. 상임 법률 고문요? 네, 저희 회사가 앞으로 M&A, 고용, 인프라 구축 등 법적 수요가 많아서요. 믿을만한 변호사님이 장기적으로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상임 법률 고문 비용은 1년에 1,200만 원입니다. 계약서 검토랑 법률 의견서 포함입니다. 소송 대리는 별도고요. 중대한 프로젝트로 재상주가 필요하면 일당으로 계산해서 매일 20만 원입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안 깎으시나요? 왕 변호사님, 가치 있는 문건은 흥정 같은 건 안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왕 사장님께 듣기로 대한민국 밀립대학 서대학원 출신이시라던데 영문대 졸업에 100점 100승이신 분이 어째서 굳이 이런 작은 시골 마을에 남아 계신 건지. 이건 고문 위탁과 상관없는 일입니다만 그래도 대답해드리죠. 운명군이 낙후되긴 했어도 그래도 지킬 가치가 있는 곳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계약서는 오후 10시까지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고문 계약서도 같이 작성해드릴 테니 2번 오실 필요 없게 하죠. 좋습니다. 오늘 오후 6시에 제가 바라는 건 방 변호사님이 신도심 타워로 한번 오셔서 제 팀과 첫 미팅을 가졌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 대표님, 2층 전체는 핵심 사무구역으로 남쪽 방 3개를 터서 대표님 전용 집무실로 만들고요. 측면은 재무부와 인사인정보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2개 일반 회의실도 마련했습니다. 건물 전체에 동시에 1000명 정도가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 대표님, 재무구조와 인사 업무구조는 모두 정리를 마쳤습니다. 자금은 항목별로 분류해 통제하고 매출과 원가는 독립적으로 결산합니다. 또한 직원급여, 프로젝트 구매, 일상 운영비는 모두 단계별 결제 절차를 마련해 회사 자금은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네, 다들 아주 잘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게 빠졌어요. 마지막 퍼즐 한 조각. 네?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방은영입니다. 운명투자 법률 고문입니다. 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송가은입니다. 재무팀장입니다.
방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심지아입니다. 운명투자 인사팀장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운명투자의 첫 핵심 멤버들입니다. 명심하세요. 우리의 목표는 1년 안에 운명의 뿌리를 두고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상장사가 되는 겁니다. 시간이 촉박해요. 심지아씨, 내일부터 대대적으로 채용을 진행하세요. SNS, 쇼폼, 지역 커뮤니티, 그리고 한가람 입구 현수막까지 각 분야 대규모 채용 공고로 싹 도배하세요. 일반 직원은 기본급 50만원부터, 다른 직무는 급여 협의로 하세요. 이 대표님, 급여가 너무 높은 거 아닐까요? 운명군의 평균 급여는 30만 원 정도인데요. 돈은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오기만 한다면은요. 그리고 최대한 빨리 디자인팀은 하나 구하세요. 우리의 한가람은 풍성모를 벤치마킹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공간, 품질, 서비스는 반드시 그들보다 더 나아야 합니다. 네. 성건씨, 내일 왕진철 대표랑 계약할 때 선수금은 10억 원이고 명예 이전 후에 5억 원을 더 지급하세요. 돈은 회사 계좌로 이체하고요. 참, 다시 한번 정리해주세요. 회사 계좌, 거래 내역, 세무자료까지요. 앞으로 우리 회사는 무조건 투명하게 장부를 작성하고 징빙을 남기고 감사받을 수 있게 하세요. 돈 쓰는 건 안 아까운데 다만 흐지부지 쓰는 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 변호사님, 내일 저랑 같이 가서 왕진철 대표랑 계약합시다. 토지재산권, 설비, 임대차 계약서까지 하나하나 검토해주세요. 특히 채권 채무 문제는 반드시 명확하게 선을 긋고 깔끔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한가람 라이프 플라자는 우리의 시작점입니다. 우린 한가람에서 시작해서 먼저 거리 하나를 밝히고 나아가 상권 하나를 밝힐 겁니다. 그 다음엔 부지를 매입해 공장을 짓고 산업을 육성할 겁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운명투자에 합류한 건 단순히 어느 한 회사의 설립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한 도시가 탄생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화이팅 오빠! 난 오빠 믿어. 그래, 다 같이 화이팅 한번 외치자. 운명투자 대박나자! 화이팅! 이 대표님, 저희 임무는 명확해졌지만 정작 대표님이 지금 시급하게 하실 일이 있어요. 이 대표님, 저도 동의해요. 대표님이 지금 당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이 있어요. 뭔데요? 옷 사는 거요. 이 대표님, 옷이 날개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 군청에서는 사람 겉모습 보고 대접이 달라져요. 대표님이 대충 입고 다니시면 다른 사람들은 더 만만하게 볼 거라고요. 옷뿐만이 아니에요. 구도랑 시계도 그렇고 비즈니스 자리에 필요한 건 다 갖추셔야 해요. 대표님은 너무 젊으시니까 외적인 조건으로 포스를 좀 더 키우셔야 해요. 밖에 나가서 사업 얘기할 때 남들이 첫눈에 얕보지 않을 거예요. 그렇구나. 이 대표님, 일단 이거부터 입어보세요. 네. 오늘 지급금액 6천 24,7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계좌 잔액 2회 치석 7,200만 18만 1,800원입니다. 입업해 70억이라니. 낮에 방금 계약 하나에서 10억이 줄었는데 지금 또 60억이 들어오다니. 앞날이 너무 밝아 보이네.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이 대표님, 여기 공간 아주 잘 꾸며놨네요. 역시 젊은기가 낫네요. 젊은 게 무섭네요. 이제 막 시작한걸요? 가시죠. 회의실로 가시죠. 방 변호사님. 왕 대표님. 왕 대표님, 계약서는 총 16조항이고 부속 서류는 4개입니다. 조항별로 요점만 말씀드릴게요. 이미 보신 내용은 건너뛰셔도 됩니다. 조항별로 안 해도 돼요. 방 변호사님을 믿으니까요.
가은아, 입금해. 왕 사장님, 입금 완료했습니다. 오늘 먼저 10억 원 입금해드렸고요. 나머지 금액은 명의 이전이 끝나면 잔금 5억 원마저 입금해드릴게요. 좋습니다. 변호사님, 여기 이전 거는 신경 좀 써주세요. 수속 서류는 이미 다 준비해뒀습니다. 오늘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원 사장님, 배웅할게요. 됐습니다. 혼자 내려갈 수 있어요. 민수 씨, 이 660 무대에선 이제 완전히 퇴장하네요. 앞으로는 민수 씨 활약에 다녔어요. 부디 정말로 웅룡군의 현대적이고 활기찬 신도시로 만들어줘요. 하지만 이 웅명군이 작아도 터세 부리는 놈들이 있어요. 아주 골치 아프죠. 앞으로 조심해야 할 겁니다. 왕 사장님, 조언 감사합니다. 텃세 부리는 놈? 나보다 돈이 많나? 이 대표님, 한가람 리모델링 디자인팀 총 3군데 연락해봤는데요. 가장 빨리 실사 가능한 곳은 해시의 이 디자인 회사로 이름은 정원 디자인입니다. 수석 디자이너는 하선우인데 이전에 디자인에 참여한 곳이 풍성몰 타임스퀘어랑 엔젤시티예요. 좋아요. 그분들 데리고 현장 답사부터 해보죠. 네, 알겠습니다. 이 대표님, 디자이너분들 모시고 현장 답사 마쳤습니다. 지금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가시죠. 하 대표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 대표님, 정말 젊고 유능하시군요. 과찬이십니다, 하 대표님. 앉으시죠. 네. 신 팀장님께 대략적인 상황은 전해들었습니다. 600평 규모의 마트를 리모델링 하실 거라고요. 풍성물을 벤치마킹해서. 사실 벤치마킹이 아니라 뛰어넘는 겁니다. 저희 정원은 풍성몰 타임스퀘어랑 엔젤시티를 디자인했었죠. 그들의 핵심은 서비스와 관리가 70, 디자인은 30에 불과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만약 공간만으로 승부하려 하신다면 이런 리모델링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30을 최고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나머지 70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좋습니다. 현장 상황은요, 저희가 다 확인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가람의 건물 골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부 구조가 좀 복잡합니다. 단순한 리모델링이라면 3억 원이면 충분하죠. 하지만 지금 풍선물을 뛰어넘는 프로젝트를 원하시니 완전히 다 뜯어 고쳐야 합니다. 뼈대만 남기고 다 뜯어 고친 뒤 건물 골조부터 다시 시작해야죠. 설계하는요. 이 대표님 보시죠. 2층은요 일반 마트는 안 합니다. 구역을 나눠서 1층에 뭘 할 거냐면요, 명품 브랜드를 전부 입점시킬 겁니다. 이게 바로 저희 기획안입니다. 이 대표님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공기는요? 45일입니다. 설계와 시공 감리비는 1억 2천만 원입니다. 시공비는 별도고요. 이 기준대로라면 최소 8억 원 이상입니다. 기간 말인데요. 제 생각엔 짧을수록 좋습니다. 돈은 문제 안 됩니다. 이 대표님 오해입니다. 진짜 돈 문제가 아니에요. 자재 맞춤 제작에 시간이 걸려서요. 출고가 아무리 빨라도 20일입니다. 이렇게 하죠. 35일. 이게 한계입니다. 35일. 알겠습니다. 그럼 설계비랑 감리비는 계약 당일에 완납하죠. 나머지 시공비는 진척대에 맞춰서 지급할게요. 문제 없습니다. 돌아가서 정식 기획안을 작성하겠습니다. 시간은 대략 빠를수록 좋습니다. 오해 주십시오. 가서 야근 좀 해야겠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멈추지 마. 형님, 망진철이 한가람을 팔았답니다. 팔았어? 네. 누구한테? 이민수라는 사람인데 운명군 토박이랍니다. 갑자기 나타나서는 오자마자 신도심 타워랑 한가람을 사버렸습니다. 형님, 우리 군 건자재 사업은 우리가 꽉 잡고 있잖아요. 한가람 리모델링 하려면 무조건 우리를 찾아야 할 겁니다. 아주 제대로 된 호구입니다. 좋아. 가서 좋은 술 2병 준비해. 그리고 제철 안주도 가장 비싼 걸로 이민수라는 놈 한번 만나보자.
이 대표님. 누구시죠? 허태준입니다. 건자재 사업을 하죠. 오늘 특별히 이 대표님 개업 축하드리려고 왔습니다. 작은 정성이니 받아주십시오. 이 대표님, 이건 10년 된 좋은 술이고 제철 타기도 준비했습니다. 아유, 허 대표님, 너무 과분하시네요. 안으로 들어가시죠. 이쪽으로. 차 맛이 좋네요, 이 대표님. 젊고 유능하시군요. 제가 20년 동안 사업하면서 처음 봅니다. 20대의 신도심 타워처럼 이렇게 큰 규모를 인수한 젊은이는요. 아유, 허 대표님과 찬이십니다. 과차는요, 이 대표님은 2부지만 인수한 게 아니라 15억 원이나 주고 왕진철의 한가람까지 인수하셨잖아요. 그 부지는 왕아저씨 손에서 완전 썩어가고 있었죠. 누군가 인수해준 게 그 사람 복입니다. 네, 허 대표님. 제가 보기엔 오늘 저희 회사에 오신 게 단순히 선물만 주러 오신 건 아닌 것 같네요. 하실 말씀 있으면 편하게 하시죠. 이 대표님, 아주 시원시원하시네요. 제가 듣기로 한가람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 하신다고요? 네,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리모델링 하려면 공사를 시작해야 할 텐데 시멘트나 철근 같은 건 운명군에서는 전부 제 손을 거쳐 나갑니다. 이렇게 하시죠, 이 대표님. 제가 시세의 반값에 납품해드리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시장가 반값에 공급해드릴게요. 어때요? 허 대표님, 호의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반값에 공급하시고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 대표님, 군청에서 투자하시잖아요. 나중에 건물을 짓든 길을 닦든 다리를 놓든 공사 규모가 작지 않을 텐데 제가 자재를 반값에 드릴 테니 저한테 장기 공급 계약을 주시죠. 서로 필요한 걸 얻으며 같이 돈 벌자는 겁니다. 어때요? 장기 계약을 맺는 순간 저 사람 자재가 기초공사부터 지분까지 다 들어가겠지. 품질이든 공사 기간이든 다 저 사람 마음대로 될 거고 바깥 공급은 미끼일 뿐이야. 나중에 휘두를 몽둥이는 아직 주머니 속에 있겠지. 허 대표님, 성의는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가 막 설립된 터라 모든 걸 비정대로 해야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대규모로 구매하는데 만약 공개 입찰로 진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제가 이사회에 설명하기 곤란합니다. 하지만 최대한 빨리 기준을 마련할 테니 그때 허 대표님의 대선 권자제도 입찰에 참여해 주십시오. 허 대표님 실력이라면 틀림없이 낙찰 되실 겁니다. 공개 입찰이. 아, 네. 이 대표님, 아주 원칙적이시네요. 근데 이 대표님이 모르시나 본데 운명군 공사는 여태 입찰로 한 적이 없어요. 그건 아마도 반드시 해야 하는 사람이 아직 안 나타나서겠죠? 이 대표님, 재밌으시네. 그럼 입찰 공고나 기다려보죠. 또 뵙죠. 사람 무시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분수도 모르는 자식, 반값에 납품하겠다고 철면을 세워줬더니 지가 뭐 대단한 놈인 줄 아네. 형님, 그럼 이제 어떡합니까? 이거 수억 원짜리 계약인데. 우리가 적어도 7할은 챙길 수 있잖아요. 내가 운명군에서만 10수년을 해먹었어. 위아래로 내 사람이 쫙 깔렸어. 이민수 그놈, 새파란 핏덩이 같은 게 건물 하나 샀다고 나랑 맘먹으려 들어. 꼼깨라지. 한가람이라는 저 먹잇감 무조건 내가 먹는다. 형님, 근데 우리 보고 입찰을 하라잖아요. 우린 한 번도 그런 거 해본 적 없잖아요. 입찰은 무슨 얼어 죽을. 두고 봐라. 며칠 지나면 제발 거래해달라고 매달릴 테니까. 여보세요, 왕 사장님. 혹시 아십니까? 허태준이란 사람요. 허태준 나보군. 네, 같이 일해보자더군요. 허태준 말인데 내가 전에 말한 토갑이 저 보겠어요. 몇 년 동안 건자재 도매로 동네 좀 만졌지. 겉보기엔 건자재 상인데 그자가 진짜 동네 보는 곳은 따로 있어. 같이 일하기 관계인가? 아닙니다. 공개 입찰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최근 운명문의 모든 공사는 입찰을 한 적이 없어. 다 그놈 물건을 섰지. 이로는 연출이 있고 아래로는 부하들이 쫙 깔렸거든. 근데 입찰을 하라고 했으니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 사장님. 이 대표님, 술이랑 개는 어쩔까요? 반성하세요. 주소가 없어요. 그럼 연말 해쉽게 쓰죠. 나중에 주소 알아내면 비슷한 수준의 선물을 보내고요.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이 대표님, 한가람 명의 이전이 부동산 관리국에서 당장 어렵대요.
이유는 해당 부지에 말소 안 된 근저당이 있어서요. 근저당권자가 대성 건자재 그룹 주이래요. 먼저 왕진철한테 확인해봐요. 회사 가서 마저 얘기하죠. 알겠습니다. 왕진철이 뭐래요? 2년 전에 왕진철이 한가람 개조하려고 허태준한테 3억 원을 빌렸는데 상가 토지 사용권을 담보로 잡혔대요. 돈은 진작 다 갚았는데 허태준이 계속 미루면서 근저당을 말소 안 했대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허태준이 기싸움하는 거군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강제로 말소시킬 방법이요. 왕진철이 상환 영수증을 들고 소송할 수 있죠. 빚을 다 갚았다는 걸 증명해서 허태준이 말소에 협조하도록 판결받는 거예요. 하지만 정상적인 절차라면 최소 3개월은 걸려요. 그거 말고 더 빠른 방법은요? 한 가지 더 있긴 해요. 상환 영수증에 하자가 없다면 제가 소송 전 보전 처분을 신청해서 허태준의 근저당권을 동결시키고 신속 재판 절차를 밟으면 빠르면 영업일 기준 7일 안에 끝나요. 다만 담보금 3억 원이 필요해요. 3억 원. 문제 없어요. 좋아요. 바로 처리할게요. 허태준이 일부러 이러는 거예요. 꼬리 내리게 만들려는 수작이라고요. 내가 꼬리 내리는 거 본 적 있어요? 제가 쫄보인 거 본 적 있어요? 수도 및 배관 탐지 바로 시작해요. 그 사람 하나 때문에 멈추면 안 되잖아요. 참. 한번 알아봐요. 허태준 회사 주소요. 이 선물들 그대로 돌려보내요. 그리고 하나 더 얹어서요. 동등한 답례품으로 아무 말도 할 필요 없어요. 물건만 전달하면 돼요. 그럼 알아들을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운명투자의 인사팀장인데 허 대표님을 좀 뵙고 싶은데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대표님 본인이 운명투자 인사팀장이라고 하는데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혼자 온 거야? 네, 선물도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 올라오라고 해. 진 아저씨, 이민수, 결국 못 버티잖아. 아무리 입이 거칠어도 결국 우리 룰을 따라야지. 그럼요. 역시 형님 대단하십니다. 들어와. 왜? 이민수가 후회한대? 좋아. 내가 젊은 놈한테 기회 안 준다고 하지 마. 형력? 논의해볼 수 있지. 근데 가격이랑 결제 기간은 내 규칙대로 해야 될 거야. 허 대표님, 뭔가 오해하신 것 같네요. 대표님의 호의는 저희 이 대표님이 마음만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전에 가져오신 물건입니다. 회사 규정상 외국 선물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돌려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대표님의 답례품입니다. 받아주세요. 회사에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형님, 이건 주제 파악도 못하는 놈들. 형님, 진정하십시오. 진정하세요. 이게 선물을 돌려준 겁니까? 내 얼굴에 먹칠을 한 거지. 대놓고 나 허태준을 우습게 본 거야. 그렇다면 나도 가만두지 않겠어. 여보세요? 이 대표님, 허태준이 보낸 술을 도력을 했다면서요. 지금 온 동네에 소문이 다 뻗었어요. 그 수화놈들이 SNS에서 욕하고 난리예요. 호의를 무시하고 하루를 자초한다고요. 제가 볼 때 이번에 허태준한테 완전히 윗보인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전 안 무서워요. 오빠, 안 걱정돼요. 허태준은 이 동네에서 20년이나 있었어요. 인맥이 엄청나다고요. 선물을 돌려보낸 건 그 사람한테 뺨을 때린 거나 다름없잖아요. 안 두려워요? 보복할 텐데. 규칙 안에서 어떻게 나오든 얼마든지 상대해주지 하지만 반칙을 써서 날 누르려 한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입건 신청입니다. 동시에 제소 전 보전 처분도 신청합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원고는 운명투자, 피고는 대성건자재입니다. 사건의 요지는 저당권 소멸 확인 분쟁입니다. 방 변호사님, 이 사건은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증거가 충분해서 신속재판 요건에 부합합니다. 본인이 결정하기 어렵다면 내 옛 동창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의 상사 말입니다. 서류 접수했습니다. 제소 전 보전 처분 결정은 오늘 오후에 나올 겁니다. 현장 정리와 철거는 소유권 변경이랑 무관하고 상하수도 및 전기 탐사는 비파괴 작업이라 건축 신고가 필요 없어요. 진짜 명의 이전 후에 착공 가능한 건 후면 구조물 보강이랑 그 이후 시공이에요. 만약 방 변호사가 7일 안에 판결을 받으면
명예 이전엔 3월 걸리니까 12일 뒤에는 한가람은 내 것이 될 거야. 이렇게 계산해보면 35일 안에 완공하는 것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아. 입건됐어요. 소송 전 보전 처분은 오늘 오후에 나와요. 강 변호사, 유처리가 꽤 빠르네. 오늘 오후면 허태준의 저당권이 종결될 거야. 저당권을 실행할 수도 없고 양도할 수도 없지. 우리도 명의 이전 절차를 서둘러야겠어. 시발, 무슨 거리로 내 저당권을 동결해? 형님, 진정하세요. 법원에 나 아는 사람 없는 줄 알아? 다 방법이 있지. 여보세요, 찬영님? 법원에 속결 재판권이 하나 있는데요. 시간 좀 끌어주실 수 있나요? 무슨 사건인데? 저당권 소멸 분쟁이요. 목적물 가액은 3억 원이고 원고는 이시성을 가진 놈이고요. 상대 변호사는 방은영이에요. 여보세요, 장영님? 호 대표 이 부탁은 내가 못 들어주겠네. 왜 안 되는데요? 허 아저씨, 이 시성을 가진 그 젊은이 3일 만에 건물을 하나 사고 쇼핑몰까지 인수했어. 당신이 보기에 뒤에 봐주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 게다가 방은임은 대한민국 4대 학원 출신이야. 로펌 대표가 그 사람 동기라고. 그 여자가 맡은 사건은 증거가 아주 철통 같아. 나보고 대체 뭘 어쩌라는 거야? 그리고 당신이 건 근저당도 애초에 성립 자체가 안 돼. 그럼 이 수모를 그냥 참으란 말이야? 참든 말든 그건 당신 사정이고 나까지 엮어서 죽게 만들지 마. 형님, 그럼 우리 이제 어떡해요? 어떡하냐고. 넌 어떡하냐고 묻는 거 빼고 할 줄 아는 게 뭐냐? 허 대표님, 예약 없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가 뭔 상관이야. 비켜. 비켜. 이 대표님. 허 대표께 차 한 잔 내와요. 화 좀 시키시게. 네? 이 대표 날 고소했던데 이래도 되는 거요? 허 대표, 제가 차 한 잔 대접했었죠? 지난번 우리 회사 오셨을 때 정산 소정을 내드렸잖아요. 차가 맛있다고도 하셨고. 무슨 소리야? 허 대표님, 반값 납품을 제안하셨을 때 제가 그 자리에서 거절하진 않았죠. 그런데 명의 이전을 하러 가니까 남은 채무를 핑계로 제 목을 조르시더군요. 차는 제가 대접했지만 먼저 판을 깬 건 그쪽 아닙니까? 이 대표, 제가 소홀했네요. 시간 날 때 처리하러 가죠. 지금은 시간 됩니까? 내일 오후 5시에 방 변호사가 부동산 가리국에서 기다릴 겁니다. 인감이랑 위임장 챙겨서요. 오시면. 고소 취하하고 안 오시면 법정에서 뵙죠. 좋소. 저당권 말소됐습니다. 허 대표, 협조해줘서 고맙습니다. 당장 고소 취하하죠. 이 대표 수단이 좋으시네. 에이, 수단이랄 것까지야. 규칙을 지킨 것뿐이죠.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맘대로 하라죠. 알고 계시면 됐어요. 저당권 말소됐으니까 한가람 명의 이전도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예요. 내일 오전에 와서 명의 이전 신청서 제출할게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아, 맞다. 한가람은 만약 리모델링 하실 거면 도시개발국에 신고하셔야 해요. 신고가 통과돼야 공사할 수 있어요. 네. 내일 바로 갈게요. 자, 한잔하자. 내가 듣기로는 네가 허태준을 고소했다며? 그 소식이 벌써 아버지한테까지 들어갔어요? 근청에서 사업을 하려면 도리만 따져서는 안 되는 거란다. 하지만 그 사람이 예전에 계속 명의 이전을 막았잖아요, 저도. 법적 절차를 밟은 거예요. 정상적인 과정이었고요. 허태준은 군청에서 발이 엄청 걸단다. 20년 동안 입찰해서 진 적이 없어. 네가 선물을 돌려주고 고소까지 했으니 너무 눈에 띄는 짓을 한 거야. 그건 사람을 너무 궁지로 모는 거 아니냐? 저도 다 규정대로 한 건데요. 아들아, 융통성 있게 구는 건 비겁한 게 아니야.
남들 비위도 맞춰가면서 일도 처리하는 거지. 허태준이 이 군청 건자재에 70을 쥐고 있어. 그자가 안 팔면 외부에서 들여와야 하는데 운송비만 2배로 뛴단다. 그 도리는 저도 다 알아요. 하지만 제가 물러서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저를 만만하게 보고 줄을 서서 제 것을 빼앗으려 들 거예요. 그렇지만 아버지 말씀도 맞아요. 앞으로는 방법을 확실히 더 유연하게 할게요. 우린 체면은 살려주되 실속은 챙기는 거죠. 그래. 아빤 널 믿는다. 자. 안녕하세요. 뭐 좀 여쭤볼게요. 상업복합단지 리모델링은 어디에 신고해야 하죠? 그건 4층으로 가셔야 해요. 도시개발사업 심사과요. 아, 네.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저기요. 도시개발국에서 어느 분이 담당하시나요? 3억 개조 신고 말이에요. 이런 우연히 이 대표도 일보러 왔나 봐요. 네. 허 대표, 일찍 오셨네요. 조금 더 일찍 왔죠. 방금 얘기 끝났습니다. 이 대표. 신고하러 온 거죠. 네. 좋아요. 그럼 이리 봐요. 난 먼저 갈게요. 연락합시다. 이 대표, 앞으로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요. 네. 누구시죠? 문명투자주의 민수입니다. 이건 한가랑 상업 리모델링 신고 서류입니다. 수고스러우시겠지만 한번 검토해주세요. 어디 봅시다. 아이고, 이거 변경폭이 꽤 크네요. 3층 건물을 다 손보는군요. 내부 리모델링입니다. 하지만 기본 구조는 안 건드립니다. 서류에 첨부문서가 다 안 갖춰졌네요. 바로 통과시킬 수는 없겠어요. 한가람 위치가 말이죠. 신도심 핵심 상권에 속하잖아요. 작년 말에 시청에서 추가된 세칙에 따르면 핵심 상권 내 상업시설 전체 리모델링 시 유동인구 수용 관련 간이 환동 영향평가가 필수예요. 이건 필수 확인 항목인데 자료에는 빠져있네요. 하지만 한가람은 이미 완성된 상업시설이잖아요. 내부 리모델링만 하는 거고 면적을 늘리지도 골조를 건드리지도 용도를 변경하지도 않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환경평가는 필요 없잖아요. 이 대표님, 이전 기준은 폐지됐고 새 규정은 전 구역 공통입니다. 이전에 동종기업이 구역 개조를 건의하면서 환경평가 보완 관련 서면 위험안 내서도 제출했거든요. 그럼 제가 정식으로 추가됐다는... 서면 문서 볼 수 있을까요? 전부 문서실에 있어서요. 나중에 서류 찾고 나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알겠습니다. 나중에 서류 찾으시면 알려주세요. 바로 자료 보완해서 재심사 기다리겠습니다. 네, 소식 있으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꼭 부탁드립니다. 네. 밤은영 말이 맞았어. 허태준. 역시 가만히 있지 않네. 이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이 대표님, 진세아라고 새로 뽑은 프론트 직원이에요. 운명군 토박이고요. 다재다능하답니다. 앞으로 제가 채용 업무를 맡아야 해서 손님 응대할 시간이 없을 텐데 세아 씨가 맡게 될 거예요. 고객 응대를요. 알겠어요. 파이팅 하세요. 열심히 해봐요. 네, 이 대표님. 참. 한가람 철거팀. 하루만 중단해요. 내 지시 대기하고. 무슨 일이에요? 신고가 안 통과됐어요? 알겠습니다. 찾아봤어요. 도시개발국의 보충 통지. 확실히 존재하네요. 작년 9월에 발표된 건데 적용 범위가 아주 명확하게 적혀 있어요. 신규 상업시설 및 외관 디자인, 하중 구조가 변경되는 대규모 개조 프로젝트에 한정된다고. 내부 인테리어 리모델링은 관리 대상이 아니에요. 그 말은 즉 천민중이 고의로 문서의 적용 범위를 확대 해석했다는 거네요. 맞아요. 이 원문을 들고 직접 따지러 가도 돼요? 하지만 이 일의 배후에 허태준이 있는 거라면 정상적인 컴플레인 절차를 밟아도 계속 시간을 끌 확률이 높아요.
허태준이 나선 이상 분명 여기서 끝내진 않겠죠. 그 사람의 최종 목적은 내 고집을 꺾어서 자기네 건자재를 사게 만들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기다려요. 다음 수가 나오겠죠? 여보세요, 엄마? 오늘 이모부가 오셔서 좋은 아가씨 소개해 주신대. 오늘 오후에 만나봐라. 시간 괜찮니? 엄마, 저 시간 없어요. 지금 일하느라 엄청 바빠요. 우수아는 너보다 안 바쁘겠니? 그래도 다 장가가고 애 낳고 해. 무조건 가서 만나봐. 전화번호 적어라. 네. 적었어요. 이 대표님, 선 맞선 보시게요? 어쩔 수 없죠. 집에서 하도 재촉해서요. 아휴. 방 변호사님, 혹시 전동 스쿠터 있어요? 스쿠터 타고 맞선 가시게요? 정말 독특하시네요. 그냥 상대방이 단념하게 만들려는 것 뿐이에요. 지금 사업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선보고 결혼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차는 건물 아래에 있어요. 사장님, 레몬워터 한 잔 주세요. 칠 번 테이블입니다. 이민수 씨, 맞아요? 아, 안녕하세요. 네, 접니다. 뭐 좀 마실래요? 제가 살게요. 제가 알아서 시킬게요. 무슨 차 타고 오셨어요? 저거요. 스쿠터요. 무슨 일 하세요? 듣자하니 서울에서 오셨다면서요? 이제 막 창업했습니다. 하나 차렸어요. 투자회사요. 투자는 얼마나 있고요? 직원은 몇 명인데요? 이제 막 시작한 단계라 이것저것 투자 중이에요. 현재 직원은 4명입니다. 겉보기만 번지르르 하지 딱 보니까 보험 판매원이구만. 뻔뻔하게 회사 차렸다고 하다니. 어디 살아요? 신도심에 집은 있어요? 구도심 건설로에 살고 있습니다. 신도심엔 아직 집이 없네요. 연봉은 얼마예요? 사대 보험은 되고요? 그건 좀 밝히기 곤란하네요. 창업 초기라서 4대 보험은 없어요. 아시죠? 알겠어요. 그럼 제 쪽 상황을 얘기할게요. 저는요, 요가 강사로 일해요. 어머. 평소 취미는 자전거, 베이킹, 여행이죠. 저기 문 앞에 차 보이죠? 저 차 제 거거든요. 요즘 여자들은 당연히 차 한 대는 있어야죠. 우리 맞선이니까 솔직히 말할게요. 첫째, 신도심에 집이 있어야 해요. 둘째, 직장이 안정적이어야죠. 공무원이나 대기업이요. 그리고 셋째, 나이는 30 넘으면 안 되고요. 담배도 안 되고 술도 안 마시고 운동 좋아해야 해요. 넷째, 이봐요. 외모도 좀 괜찮아야 해요. 어머, 이거 정말 공교롭네요. 진양, 전 그 조건에 하나도 안 맞거든요. 괜찮아요. 어차피 저도 그쪽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요. 여보세요? 이 대표, 저번엔 제가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오늘 밤 성세왕조에 룸을 하나 예약했습니다. 배 국장님도 오시고요. 직접 뵙고 사과드리고 싶어서요. 좋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가서 봐야겠군요. 그 함정으로 말이죠. 장 사장님 오셨네요. 이민수,
과연 젊고 유능해. 패기가 넘쳐. 한가람 일은 다 들었어? 다 들었다고 민수야. 어떤 일들은 말이야. 너무 빡빡하게 굴 필요 없어. 우리 모두 다 운명군에서 먹고 사는 처지잖아. 아저씨의 호의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 이 대표님, 그동안 제가 좀 너무했습니다. 사과드리죠. 이 술은 전 다 마실 테니 편히 드시죠. 대표님, 그 성의는 제가 충분히 받았습니다. 저희 한가람의 구매는 무조건 공개 입찰로 진행합니다. 그게 저희 회사의 원칙입니다. 돌아가서 민준이한테 다시 보라고 하죠. 그럼 이만 두 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국장님, 저 이민수 녀석 아주 국장님을 우습게 하네요. 젊은 사람이 콧대가 높군. 현실이 세상 이치를 가르쳐 주겠지. 이민수! 이 대표님!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마이바웃 하는 줄 알았으면, 진작 말했으면, 제가 그렇게 안 됐죠. 진양, 무슨 일이죠? 민수 씨, 왜 이제 와요? 한참 기다렸잖아요. 진양, 우린 안 맞는 것 같네요. 더 볼 일 없으면 이만 가볼게요. 내가 민수 씨를 얼마나 쫓아다녔는데 웬 이상한 사람까지 들이대는 거예요? 당신. 됐어요, 타요. 언제부터 절 쫓아다녔어요? 난 왜 몰랐지? 이 대표님, 오늘은 상황 모면하게 해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제가 착각했네요. 이 대표님, 만약 정말로 운명을 바꾼다면 그땐 제가 진짜 쫓아다닐게요. 방 변호사님, 나가요. 방 변호사네요. 의다 타드시의 트림 타면만 한비바 부르세요. 다 됐어요. 들어오세요. 방 변호사님, 아까는 죄송했습니다. 명령할게요. 아까 그 일은 당장 잊어버려요. 네. 방 변호사님도 참 순진하시네. 잊으란다고 그게 잊히나? 방 변호사님, 어젯밤에 말씀하신 방법이 뭔가요? 먼저 보세요. 도시개발국에서 발표한 공문을요. 제7조를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접수부서는 3영업일 이내에 서면 의견을 내야 하며 기한 내에 안 내면 자동 접수로 간주한대요. 하지만 어제 그 사람들은 구두로만 제게 말했거든요. 구두 답변은 무효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제출한 그 신고 서류들은 접수하지도 않았고 반려하지도 않았으니 모레 오전이면 제 신고 서류는 자동 통과되는 거네요? 맞아요. 자동 접수 조항은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 않아요. 국내 사장님들은. 벽에 부딪히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인맥을 찾거나 돈을 찔러주는 거라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려 하지 않죠. 하지만 당신은 달라요. 서류도 다 갖췄고 절차도 합법적이잖아요. 모레 제가 도시개발국에 내용 증명을 하나 보낼게요. 제7조를 정식으로 인용해서 자동 접수 조항에 따라 신고가 효력을 발생했음을 확인해달라고 요구할 거예요. 공식적으로 제7조 자동 접수 조항을 인용해 보고가 이미 효력을 발생했는지 확인해달라고 요구할게요. 그리고 변호사 서원은 찬조로 같이 보내요. 시도 시개발국이랑 의장실에도요. 밑선에서 보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저랑 천민중 간의 사적인 원한이 아니라 오히려 도시개발국 측의 업무 능력 문제가 되죠. 아마 백 국장도 알아서 판단하겠죠. 알겠습니다. 하지만 윗선에 압력을 넣는 건 첫 단계일 뿐이에요. 말해봐요. 두 번째 단계, 기업환경민원 콜센터에 고발하는 거요? 상황을 알리는 거죠. 백 국장도 허태준도 언급하지 않고 그저 이 대표님이 고향에 창업하러 온 열혈 청년인데
수십억 원을 투자하고도 이유 없이 지연되고 있다고만요. 그럼 자연스레 윗선에서 누가 맡고 있는지 조사하겠죠? 괜찮네요. 참, 하나 더 있어요. 어제 제가 명의 이전하러 갔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자원계획국 사람이었어요. 주현민이라고 하는데 신리포 마을에 백무 규모의 공업용지가 있는데 매물가가 24억 원이래요. 2년째 안 나가고 있다고 관심 있으신지 묻더라고요. 만나서 얘기해보죠. 네, 전화할게요. 여보세요, 주 선생. 저희 이 대표님이 신리포 마을 그 부지에 관심이 있으셔서요. 만나서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괜찮으시면 이 대표님이 현장 답사를 해보시는건요. 저 지금 심리포 마을에 있거든요. 좋아요. 그럼 저희가 지금 바로 갈게요. 이 대표님이시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자원계획국 주현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 담당관님. 생각보다 정말 젊으시네요. 지금 우리 운명군엔 소문이 쩡갔어요. 허태준 같은 터줏대감과 팽팽하게 맞서셨다고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주 담당관님, 과찬이십니다. 우리가 볼 부지가 어딥니까? 보시죠. 바로 이 구역입니다. 수도와 전기는 다 갖춰져 있습니다. 가스 같은 경우는 지방도에 연결구가 있어서 끌어오려면 300m 정도 필요합니다. 당시에 여기를 공장부지로 택한 건 바로 이 사통팔달의 교통 때문이었죠. 매각가가 23억이라고요? 네, 이론도 안 올랐죠? 이 땅이 외져 보이지만 읍내로 통하는 교통의 유지입니다. 조금만 길을 트면 차량이 곧 유동 인구고 인구가 곧 돈이 되죠. 주 담당관님, 만약 제가 이 땅을 산다면 승인 절차는 얼마나 걸릴까요? 이 대표님, 이 땅의 용도는 공업용지입니다. 만약 변경하시려면 상업용지로 전체 절차가 아마 꽤 번거로우실 겁니다.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보고서 승인 단계를 이 땅을 다시 새로 매각 입찰에 붙여야 합니다. 특히 마지막 단계가 더욱 까다롭습니다.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공업용지와 상업용지 사이의 토지 양도금 차액을요. 이 절차를 끝까지 다 밟으려면 도장 찍고 사면받는 데만 발이 닳도록 뛰어다녀야 할 겁니다. 가장 빠르면 얼마나 걸리죠? 모든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된다고 해도 최소 8개월은 걸립니다. 조금이라도 막히게 되면 1년 반이 걸려도 이상하지 않죠? 손 회장님께 전화 한 통 해주세요. 이 부지를 저 이민수가 매입하겠다고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이 부지가 교통은 편한데 주변에 인적이 뜸하네요. 이걸로 뭘 하실 건가요? 그건 주 담당관님 전화 결과에 달려있죠. 이 대표님, 의장님이 그러시는데 이 부지를 사업용으로 변경하는 걸 주요 프로젝트로 삼고 특별심사로 진행해서 최대한 빨리 처리해 주시겠답니다. 늦어도 7일이면 서류 등록이 끝날 겁니다. 7일이면 문제 없죠. 이 승인이 끝나면 경매는 얼마나 걸립니까? 열흘 정도요. 이 대표님, 정말 매입하실 거라면 도장 찍고 사면받는 일은 제가 다 발로 뛰겠습니다. 주 담당관님. 잘 부탁드립니다. 이 대표님, 정말이지 우리 운명군에는 대표님 같은 인재가 절실합니다. 대표님의 그 한가람 유통센터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다 괜찮습니다. 며칠 내로 다 해결될 겁니다. 네, 그럼 바로 서류 준비하겠습니다. 가보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또 뵙죠. 이 대표님, 저 상업용 변경이요. 혹시 복합 쇼핑몰을 지으실 건가요? 아니요. 여기에 세울 겁니다. 건자재 단지를요. 남에게 휘둘리느니 차라리 싹을 잘라버리는 게 낫죠. 허태준. 네가 꼼수를 부리겠다면 나는 네 뿌리를 뽑아주지. 건자재상가요? 허태준의 본거지를 치시게요? 사업을 키우려면 허태준 그놈이 제일 큰 걸림돌이야. 그놈이 나랑 협력 안 하겠다는데 어쩔 수 없지. 아웃시키는 수밖에 한가람. 인테리어 끝나는 대로 건자재 상가 소문을 흘려야지. 네? 허태준이 알면 그쪽 본거지로 치는 거 당연히 막을 텐데요. 손 이장님이 보고 계시니까 용도 변경은 아마 통과될 겁니다. 그때 가서 저를 막으려면 직접 나서서 저와 경매로 붙는 수밖에 없죠. 근데 경매는 돈으로 하는 거지 인맥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돈은 제가 차고 넘치니까요. 이 대표님, 변호사로 일하면서 계산 빠른 사람들을 참 많이 봤거든요. 근데 대표님처럼 한 수를 두면서 세 수 앞까지 내다보는 분은 정말 드무네요. 이 대표님 친구면 든든하겠지만 적으로 만나면 진짜 무섭겠어요. 아이고, 나도 다 살려고 그러는 거지. 전화가 연결되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첫 마디는 안녕하십니까? 저는 운명투자주 심지아입니다. 제 사무실로 좀 오세요. 네, 이 대표님. 다들 먼저 익히고 계세요. 무슨 일이세요, 대표님? 한가람 서류가 반려됐어요. 핑계는 환경평가 미달이래요.
모레까지도 안 되면 심 팀장이 전화해요. 기업 환경감독 핫라인에 상황을 설명해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말할지는 방 변호사랑 상의해봐요. 네. 아, 참. 채용은 어떻게 돼가요? 하나 둘씩 10명 정도 뽑았어요. 다 현지 분들이에요. 현재에만 국한하지 말고 범위를 넓혀봐요. 하지만 타지 사람이면 아무래도 급여 문제가 걸릴 텐데요. 그럼 돈을 더 줘요. 관리직은 급여를 2배로 올려요. 일반 직원은 50 인상하고요. 그렇게나요? 특별히 우수한 인재는 급여를 한 번 더 2배로 올려도 돼요. 이 대표님, 스케일이 너무 크신 거 아니에요? 이건 직원 채용이 아니라 완전히 결사대를 키우시는 거네요. 안녕하세요. 운명투자의 팀장입니다. 오늘 핫라인을 통해 플랫폼에 정식으로 피드백합니다. 저희 회사가 프로젝트 승인 진행 과정 중에 겪고 있는 절차상 지연 문제입니다.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저희 회사는 타지에서 온 귀향 창업기업으로 20억 원을 투자해 한가람을 인수했고 10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구두로 보충 자료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아직 자료 제출 가이드를 주지 않았고 정식적인 반려 통지서도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기록되었습니다. 즉시 협조하여 감독 및 처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끝났어요, 녹음도요. 철거팀에 연락해. 내일 아침 9시 정각에 투입하라고 해. 너무 몰아붙이시는 거 아닙니까? 천 담당관님, 원칙대로 하는 게 모두에게 좋죠. 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신경 쓰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백국장님, 운명투자집 방은영이 위에서 불호령이 떨어졌어. 우리가 해방을 넣는데 투자 유치에 대의를 말이야. 천민준, 네가 윗선 서류를 들먹이며 군청에서 밀어주는 중점 관리 기업을 건드려? 국장님, 허태준 쪽에서 워낙 너 허태준 회사 다녀? 아님 군청 다녀? 내가 경고하는데 앞으로 그런 사적인 부탁 들어주지 마. 당장 가서 서류에 도장 찍고 직접 가져다 드려. 네, 알겠습니다. 거기서 허태준한테 가서 전해. 위에서 주시하고 있으니 앞으로 일 처리할 때 알아서 조심하라고.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대표님 뵈러 왔는데요. 도시개발국 사업심사과 천민중입니다. 이 대표님, 프런트에 도시개발국 직원이 와 있습니다. 네. 대표님은 2층 사무실에 계십니다. 바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네. 한가람 쪽은 인부들 좀 구해줘. 내일까지 기다릴 거 없이 오늘 오후 당장 모든 인부들 정시에 투입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 안에 현장 정리랑 철거 마무리해. 도시개발국 서류도 아직 안 나왔는데 오늘 오후에 시작할 거라 확신하네. 뒤에 엄청난 뒷배가 있는 게 분명해. 보아하니 앞으로는 허태준이랑 거리를 좀 둬야겠어. 이 대표님 바쁘시네요. 오. 천 담당관님, 귀한 손님이 오셨네. 이 대표님, 한가람 리모델링 서류 승인 났습니다. 백 국장님께서 운명투자는 중정투자일치 기업이니까 특별히 처리하라고 하셔서요. 제가 가장 먼저 가져왔습니다. 아이고, 천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네요. 여기까지 직접 오시고. 참, 전 또 위에서 환경 전문가가 내려와서 검토를 다 마쳐야 이 서류가 나오는 줄 알았죠. 이 대표님, 농담도 참. 지절에는 제가 일을 꼼꼼하게 못해서 서류 파악이 부족했습니다. 백 국장님께도 이미 꾸중해 들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앞으로 공사 관련해서는 언제든 저를 찾아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천 담당관님, 보시다시피 이제 막 시작한 회사라 할 일이 산더미네요. 오늘은 아쉽지만 차 대접은 못하겠습니다. 이해합니다. 바쁘실 텐데 이만 가보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죠. 그동안 날 위해 일해놓고 이런 작은 일 하나 처리 못해? 형님, 방금 소식 들었는데요. 한가람 쪽은 벌써 공사 시작했답니다. 철거팀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다고? 이건 돈 좀 덜 버는 문제가 아니야. 이민수, 그놈이 심리포 부지를 노리고 있어. 건자재 공장을 세우겠다잖아. 이건 돈 덜 버는 문제가 아니라 내 뿌리를 뽑겠다는 거야. 그놈이 그 땅을 갖게 놔둬선 안 돼.
명예 이전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가람은 이제 정식으로 운명투자 소유가 되었습니다. 도시발전 시스템 시 시스템 관리자의 성공적인 구축 감지 시스템, 시스템 관리자 감지 성공 공군, 핵심 사업시설 성공적 구축, 소유권 확정 착공, 도시발전 시스템 소유권 확정 착공, 인재 채용 동시 완료, 인재 채용, 인구 유인, 핵심 조건 충족, 임무 진척도 20 증가, 도시발전 시스템 임무 진척도 20, 현재 진척도 30, 현재 진척도 3, 현재 진척도 30. 역시 그랬어. 일자리만 창출하면 임무 진척도가 올라가는구나. 잘 보관해. 장부에 올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국도 일처리 깔끔하네요. 이번 심리포 용도 변경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이건 제가 새벽 4시에 작성한 심리포 입찰 신청서예요. 주현민 씨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좋았어도 많았어. 이번 달 보너스는 2개야. 감사합니다, 이 대표님. 이 대표님, 오늘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저는 오늘 정식으로 제출하려고 왔습니다. 경매 서류를요. 좋습니다. 이 대표님의 정성이 일이 대단하시니 저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죠. 이 경매에 참여하려면 납부하셔야 합니다. 보증금 4억 원을요. 입장권 같은 거죠? 네, 이해합니다. 이쪽에 서명하시면 제 쪽에서 바로 이체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잠시만요. 여보세요? 먼저 아래층 적견실에서 기다리라고 해. 네. 이 대표님. 네. 허태준도 아래층에 왔습니다. 그 사람도 제출하러 온 겁니다. 매수 신청서를요. 알고 있습니다. 이 대표님, 제 입장에선 심리포 부지는 경쟁자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신청서는 승인했습니다. 누가 가져갈지는 시장과 실력에 달렸죠. 하지만 결국 누가 이 땅을 사든 간에 제가 절차상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이해합니다. 감사합니다, 줄 담당관님. 이 대표님 또 뵙네요. 허 대표님, 안목 참 좋으시네요. 심리포 부지 말입니다. 확실히 보물이긴 하죠. 근데 지금 경매에 보증금 4억 원이 필요하거든요. 우리도 구면이니까 허 대표님, 만약 그만큼의 현금이 없으시다면 제가 좀 빌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린 놈의 새끼가 누굴 무시해. 형님, 경매 시작도 안 했는데 보증금 4억 원을 내야 한다니요. 그럼 우리 경매 안 하는 겁니까? 해야지. 가지고 10억 원이 대수냐? 내가 그 자식한테 그 땅 뺏기면 내 머리를 밀어서 축구공으로 쓰라고 할 거다. 형님, 그럼 무슨 방법이라도 있으십니까? 나 허태준이 그동안 허송 세월 한 줄 아냐? 그놈이 규칙을 지키겠다면 나도 규칙대로 물러나게 해주지. 오늘 우리 팀의 첫 회의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회사 앞으로의 계획과 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가람 유통센터 인테리어는 이미 궤도에 올랐고 한 달 후면 전면 인테리어가 완료될 겁니다. 심지아 씨, 감독 업무는 밑에 사람들에게 맡기고 앞으로의 주요 목표는 모집 및 교육입니다. 우리 한가람 유통센터의 첫 번째 직원들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동시에 진행 중인 심리포 부지 경매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용서 변경 신고는 다음은 바로 경매 단계입니다. 우리의 주요 경쟁사는 대성기업입니다. 하지만 우린 두렵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여보세요? 이 대표님. 오늘 논의가 있었는데요. 심리포 부지건에 대해 누군가 제안을 했습니다. 산업진입 요건을 추가하자는 거죠. 입찰자는 운명군 내에 반드시 자체 건자재 창고를 보유해야 하며 면적은 5,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명분은 유령회사의 투기를 막겠다는 건데 찬성 인원이 절반을 훌쩍 넘었습니다. 제가 강압적으로 누르면 구설수에 오르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님, 입찰이 5일 후입니다. 그 기간 내에 반드시 자체 창고를 마련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줄 담당관님. 제가 방법을 찾아보죠. 허태준이 손을 썼군요. 일단 회의는 여기까지 하죠. 방 변호사님은 좀 남아요? 이 대표님, 계속 이 차를 통해서 허태준을 무너뜨리려던 거 아니었어요? 대표님, 지금 표정을 보아하니 많이 골치 아픈가 보네요. 자원계획국에서 조건을 추가한대요. 이찰자는 반드시 5,000제곱미터 규모의 자체 창고를 보유해야 한다고요. 절차상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네요. 5,000제곱미터라면 합리적인 산업 진입 제한에 속하니까요. 허태준이 확실히 수완이 좋네요. 대표님이 아직 기반이 약해서 창고가 없다는 걸 정확히 찌른 거예요. 네, 하지만
그가 하나 놓친 게 있죠. 바로 돈만 있으면 뭐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시스템. 내 현재 잔액이 얼마지? 시스템 관리자님의 현재 잔액은 도시발전 시스템 관리자님의 현재 잔액은 1835억 원입니다. 전 부족한 건지만 가장 안 부족한 건 바로 돈입니다. 정 변호사님, 좀 알아봐 주세요. 운명에 지금 건자재 기업이 몇 개나 있는지요? 대성 말고 원대 건자재랑 진우 목재가 있습니다. 원대는 허태준 의형제인 진성준 거고요. 창고를 사시려면 진우 목재를 추천합니다. 사장 유진우는 허태준한테 당해서 파산 직전이에요. 대출 2건 연체된 게 총 8억 원이고요. 8,000제곱미터짜리 건자재 창고가 하나 있는데 가압류 직전 상태입니다. 8,000제곱미터라 충분하네요. 허태준이 5,000제곱미터가 필요하댔죠? 그럼 제가 하나 사서 보여주죠. 송가은 씨, 부르세요. 직인이랑 재무증빙 서류 챙겨서요. 내려가시죠. 다음 주 금요일에 답변 드린다고 했잖아요. 왜 자꾸 재촉하세요? 저희는 빚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빚을 갚아드리러 온 거죠. 누구신데요? 운명투자 이민수입니다. 진우목재를 인수하러 왔습니다. 사장님, 땅이랑 8,000제곱미터 창고까지 제가 한 번에 인수하죠. 운명투자. 군청에서 아주 떠들썩했던 그 회사? 아주 허태준의 숨통을 끊을 작정이군. 유 대표님, 지금 은행이랑 협력업체에 빚진 게 10만 원이죠? 자금줄도 끊겼고 곧 은행에서 강제 집행 들어올 텐데 공장 부지까지 헐값에 넘어가면 대표님은 평생 갚지도 못할 연대 채무를 지게 됩니다. 마음에 가는 회사인 걸 뻔히 알면서 왜 끼어드는 겁니까? 유 대표님, 저한테 그런 수작 부리지 마세요. 밀당하면서 가격 올리려는 거 다 압니다. 전 그냥 필요해서 대표님 공장을 인수하려는 겁니다. 안 파시겠다면 다른 데 알아보면 그만이죠. 하지만 오늘 저를 놓치신다면 내일 당장 신용불량자 신세가 되실 겁니다. 얼마 주실 겁니까? 30억이요. 콜. 도시발전 시스템감 시스템 관리자, 성공적 인수 감지됨, 시스템 관리자 감지 성공적인 진우목재 지역 실물 산업 활성화, 도시발전 시스템 생산 재개 및 고용 안정, 생인구 유치를 위한 위 핵심 기반 마련, 임무 진척도 10 증가, 임무 진척도 10, 도시발전 시스템 현재 진척도 40, 현재. 5,000평방미터 창고. 이 조건은 높지도 낮지도 않아서 그 녀석을 딱 막을 수 있지. 너무 높으면 우리가 따돌리는 것 같고, 너무 낮으면 걔도 어떻게든 맞출 테니까. 온은명군에서 나 말고 원대건 자재는 네 거고 진우목재는 방금 털렸으니 걔는 절대 이 돈을 못 구할 거다. 성준아,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으면 형한테 말해. 돈 문제라면 형이 다 해결해 줄 수 있어. 형, 직접 보세요. 제가 은행에도 알아봤는데 이민수가 오전에 은행에 가서 대신 진우목재 출금을 한 번에 다 갚았대요. 대출금 5억 원을요. 게다가 농협은행에 3억 원이랑 공급업체에 줄 잔금 2억 4천만 원까지요. 이민수 이 자식. 그 많은 돈이 어디서 난 거야? 형, 저거 새로 산 폰인데 제 폰을 왜 던지고 그래요? 게다가 유진우를 공점장으로 뒀어. 이건 인수보다 더 지독해. 유진우의 인맥이랑 팔로가 다 살아있잖아. 나랑 10몇 년을 싸웠는데 이민수는 힘 하나 안 들이고. 건자재 공장을 먹어버렸어, 이 자식. 그 많은 돈이 대체 어디서 났지? 형, 내 말 좀 들어봐. 이 자식, 그 많은 돈이 대체 어디서 났지?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네가 아는 게 뭐냐? 진짜 쓸모없는 놈. 나가! 네. 잠깐! 형, 또 왜 그러세요? 성준아, 이민수 그 자식 수중에 돈이 별로 없을 거다. 주위에 아무리 큰 손이 있어도 기껏해야 100억 원 정도 줬겠지. 그 돈으로 건물 사고 쇼핑몰 샀으니 내가 장담하는데 지금 가진 현금은 절대 30억 원을 못 넘길 거다. 그래서요? 십리포 그 부지 시작가가 24억 원이니까 우리 둘이서 35억 원만 맞추면
무조건 낙찰이야. 아휴, 형님, 산 15억 원은 고사하고 지금 당장 3억 원도 마련할 수 없어요. 최근 몇 년 동안 모아둔 돈 다 까먹었다고요. 성준아, 형 믿어봐. 우리 예전에 유진우 밟아버렸던 것처럼 이민수도 끝장내자. 그렇게 되면 운명군은 다시 우리 세상이 되는 거야. 안 그러면 걔가 심리포 부지를 차지하게 놔두면 우린 살 길이 막혀. 20년 동안 고생해서 일군 걸 순순히 넘겨주고 싶어. 형 말대로 공장 담보로 잡히고 일단 부지부터 확보하자. 알겠어요. 내일 바로 은행에 가서 담보대출 받을게요. 역시 내 동생. 내일 형도 같이 가주마. 아빠, 저 출근할게요. 그래. 아빠, 지분서는 왜 꺼내요? 공장 자금 융통 좀 하려고 은행에 담보로 맡기려고 한다. 담보요? 지난달엔 계좌에 200만 원 넘게 있다면서요. 근데 지금 왜 집까지 다 넘기려는 거예요? 말해봐요. 도박했어요? 아이고, 아빠가 그럴 사람으로 보이니? 아저씨가 주도하는 프로젝트인데 심리포 그 땅을 우리가 낙찰받기만 하면 우리 집 10년은 먹고 살 수 있어. 낙찰 못 받으면 진호 목재는 기사회생하고 내 아빠는 거리에 앉을 거고 너도 이런 큰 집에 못 살게 돼. 아빠, 호트진이 사기치는 거라니까요. 어린애가 뭘 한다고. 간다. 형님, 제 전 재산을 다 드린 겁니다. 이번엔 정말 배수진을 친 거라고요. 안심해. 내일 10시 경매에서 땅만 차지하면 그 자식도 해시에서 쫓겨날 거고 유진우도 끝장날 테니까. 운명군은 여전히 우리 세상이 될 거다. 형님, 이민수 그 자식은 무서워서 못 오나 봅니다. 나랑 맞붙기엔 아직 멀었지. 그럼요. 주 담당관, 보아하니 사람들도 다 모인 것 같은데 더 기다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다들 바쁜데 이러면 시간 낭비 아닙니까? 지금부터 경매를 정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주 담당관님, 늦었네요. 안 늦었습니다. 경매 곧 시작합니다. 이 대표님, 앉으시죠. 허 대표님. 일찍 오셨네요. 이 대표, 감히 여길 나타나? 다리가 흐들거려서 못 올 줄 알았는데. 아이고, 허 대표님과 경매에서 붙으려면 그건 확실히 필요하긴 하죠. 두둑한 배짱이요. 이번 공개 입찰 대상인 YM 이릉이스지 117 부지는 공업 및 상업 겸용입니다. 1번 입찰자, 성민규 2번 운명투자. 바로 경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가는 24억 원입니다. 27억 원. 28억 원. 30억 원. 30억 원. 허 대표님, 더 입찰하시겠습니까? 30억쯤이야. 예산 아니지. 어디 한번 보자고. 얼마나 센 척하는지. 산지 2억 원. 운명투자 더 올리시겠습니까? 33억 원. 저 자식 주춤했어. 그건 예산 초과란 뜻이지. 산지 5억 원. 36억 원. 형, 초과됐어. 날 믿어. 저 자식 허세 부리는 거야. 내가 무조건 이겨. 3주 7억. 삼지 9억. 형, 더 이상 올리면 안 돼.
운명투자 39억 불었습니다. 그럼 대선권자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형, 이제 그만해. 우린 쟤 못 이겨. 심리포는 내 목숨이야. 저놈한테 넘어가면 대성은 끝장이라고. 쇼시버. 형, 우리 돈 그렇게 없잖아. 보증금 4억이나 냈어. 충분해. 운명투자 계속 입찰하시겠습니까? 이 대표님, 프리미엄이 너무 높아요. 상업용지로 변경하면 1무당 최소 1억씩 차액을 내야 해요. 심리포 부지가 총 100무니까 최소한 차액만 100억을 내야 해요. 허 대표 군자는 남이 좋아하는 걸 뺏지 않는 법이죠. 허 대표가 이렇게 원하시니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양보? 이 대표, 돈이 떨어진 건 아니고? 발표하겠습니다. 심리포 부지는 대선권자재 주가 40억에 낙찰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허 대표님. 젊은 사람이 패기 있는 건 좋은 일이지. 하지만 이 운명군 바닥이 자네 생각보다 훨씬 깊어. 착각하지 마. 마이바흐 좀 본다고 규칙 몇 마디 짓거린다고 여기를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순 없지. 네네. 허 대표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럼 전 방해 안 할 테니 기분 만끽하십시오. 가자. 허 대표님, 배포 대단하시네요. 40억 원에 낙찰받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심리포 부지를요. 우리 운명군에서도 손꼽히는 일이죠. 주 담당관님. 과찬이십니다. 앞으로 공장 설립 수속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하지만 허 대표님, 이 부지는 공업용지라서 건자재 공장을 세우는 건 상업적 용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규정상 차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얼마로 되라고요? 그게 1무당 약 1억 원이니까 100무면 즉 100억 원입니다. 얼마라고요? 주 담당관님, 그러니까 지금 이 무당 1억 원을 무조건 내야 한다는 겁니까? 실수로 내셔야 합니다. 게다가 우리 운명군이 가장 저렴한 편입니다. 40억 원의 추가 차익 100억 원이라 내 전 재산의 대출까지 끌어모아서 샀는데 감당 못할 땅이라니. 이민스 그놈 일부러 그런 거야. 허 대표님, 낙찰 확인서는 사명업일 내로 사명하셔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낙찰 포기로 간주돼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네, 다시 생각해보죠. 형님, 우리 35억 대출받은 거 한 달 이자만 3천만 원이에요. 이 부지 손에 못 넣으면 공장이랑 집이랑 전부 은행에 넘어가요. 이민수, 그놈이 일부러 그런 거야. 애초에 그땅은 원하지도 않았어. 멈칫한 것도 다 연기였지. 그건 내가 더 부르도록 미끼를 던진 거라고. 하지만 진우목재까지 인수했는데 왜 그 땅을 포기한 거죠? 진우목재는 이미 입만문화되는 부지가 있잖아. 심의포보다 더 좋은 곳에 말이야. 그놈이 미쳤다고 외곽 땅을 원하겠어? 그럼 입찰엔 왜 참여한 거예요? 내 전 재산을 날리게 하려고. 형, 우리 이제 어떡하죠? 아직 안 끝났어. 여보세요? 정 대표님, 제가 방금 부지를 낙찰받았는데 우리 같이 협력해보는 게 어떨까요? 여보세요? 심 대표님, 저한테 부지가 하나 있는데 우리 같이 개발해볼까요? 여보세요? 심 대표님, 여보세요? 형, 전화를 10여 통이나 돌렸는데 벌써 소문이 다 퍼졌어요. 아무도 인수하려고 안 해요. 심리포, 이 골칫덩어리를 누가 받겠어요? 이민수! 이 대표님, 그 부지 입찰 일부러 포기하신 거죠? 진우목재 인수하신 후부터 애초에 그 부지 살 생각 없으셨던 거죠? 그렇죠? 어쩌면 대표님이 처음엔 진짜로 부지를 사서 건자재 시장을 지어 허태준을 견제하려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허태준이 자꾸 입찰에 끼어드니까 대표님은 그냥 역이용하신 거겠죠? 비슷해요. 이 대표님, 정말 독하시네요. 독한 게 아니라 악연을 맺었으면 최대한 빨리 끝내야 하니까요. 전 적을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게다가 전 그저 조용하게
작은 사업이나 하고 싶거든요. 허태준이 미친 듯이 우리한테 보복하면 어쩌죠? 그건 그 사람 사정이고요. 하지만 저한테 시비 걸기 전에 그 사람 먼저 고민해봐야 할 겁니다. 어떻게 해결할지 말이죠. 그 100억 원 차액 말입니다. 참. 최근에 한가람 인테리어는 어떻게 돼가고 있죠? 저희는 24시간 3교대 시스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의 20일이면 인테리어 완료될 겁니다. 채용은요. 어떤 한 분이 있는데 조은성이라고 영해마트에서 6년 동안 운영팀장을 하셨대요. 대표님과 직접 얘기해보고 싶다네요. 좋아요. 시간 한번 잡아봐요. 이 대표님, 조은성 씨 오셨습니다. 조 팀장님, 안녕하세요. 팀장이라고 안 부르셔도 돼요. 이미 퇴사했거든요. 그냥 조 아저씨라고 부르세요. 앉으시죠. 편하게 계세요. 조 선생님 이력서를 보니까 영해마트의 37개 직영점 운영을 총괄하셨네요. 하남 지역은 3년 연속 그룹 내 3위권에 들었고요. 이 정도 이력이면 업계 내에서도 아주 뛰어난 편인데 왜 퇴사하신 건가요? 한편으로는 본사 조직이 개편되면서 권한이 축소돼서 중간에서 일하기 답답했습니다. 다른 이유로는 부모님께서 연로하시고 건강도 안 좋으셔서요. 최근 몇 년간 계속 찾고 있었거든요. 고향에 돌아올 기회를요. 참. 이 대표님, 심 팀장님, 이건 제가 어제 5시간 동안 만든 한가람마트 운영 개선안입니다. 총 7개 파트인데 그중 농가 직거래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원가도 낮추고 일자리도 늘리니 그야말로 일석이조입니다. 신경 많이 쓰셨네요. 꼼꼼하시고요. 저는 원래 준비 없는 싸움은 안 합니다. 급여 조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해에서는 연봉제였는데 400, 500만 원의 연말 성과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평균 연봉은 7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시작하시는 걸 감안해서 제 급여는 상황에 맞게 낮춰도 됩니다. 낮출 필요 없습니다. 대신 제게 요구사항이 2가지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오랜 기간 지역 운영을 맡으셨으니 밑에 유능한 직원들이 꽤 있겠군요. 제가 바라는 건 그 사람들을 데려왔으면 하는 겁니다. 함께 한가람을 운영합시다. 그분들의 가족들도 와야 합니다. 물론 조 팀장인 가족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대표님, 그건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다들 양시에 있거든요. 유일선 대도시라 기회도 많고 인프라도 좋아서 아마 좀 돈 더 주죠. 이 대표님, 이건 돈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들 가족들 때문에. 돈 더 주죠. 네, 해볼게요. 조 팀장님 포함해서 한 사람씩 데려올 때마다 급여를 500만 원씩 올려드리죠. 상한선은 없습니다. 이 대표님,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출근하죠? 지금 당장요. 여보세요. 이 아저씨, 나 허태준이야. 심리포 그 부지 말이야. 끊지 마. 내 말 먼저 들어봐. 나한테 5억 원만 빌려줘. 이자 2부 쳐서 줄게. 딱 일주일만 융통하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형, 이거 또 끊었네요. 성진아, 그 땅 우리 안 산다. 네? 형, 낙찰 취소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기껏해야 내 보증금 수용 못 돌려받는 게 다야. 형, 그건 4억이에요. 4만 원이 아니라고요. 씨발, 나도 당연히 알지. 취소 안 하면 100억을 더 내야 해. 우리가 씨발 그런 큰 돈이 어딨어. 게다가 그 땅 우리한테 아무 쓸모도 없어. 형, 우리 낙찰 취소하면 앞으로는 2번 다시 자원계획국이랑 일 못해요. 본대는 사업 생겨도 우리한테 안 준다고요. 돈? 지금 어떤 사업이 나한테 100억을 벌게 해줘? 주 담당관님. 이틀 동안 고민해봤는데 그 땅 계약 안 하겠습니다. 허 대표님, 잘 생각하신 겁니까? 수억 원의 보증금은 못 돌려받습니다. 다 생각했습니다. 그럼 낙찰 취소 성명서를 작성해 주시고 서명 및 날인해 주십시오. 형, 다 했어요? 일은 안 됐으니까 제가 형한테 보낸 돈 먼저 돌려주세요. 대출금부터 갚아야 해요. 안 그러면 저 진짜 길거리에 나 앉아요. 뭐가 그리 급해? 형, 저 진짜 갈 데가 없어요. 이 대표님, 허태준이 방금 입찰 포기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보증금 4억 원은 환수됐고요. 심리포 부지는 재등록됐습니다. 이번엔 다른 입찰자가 없어서 대표님께서 24억 원에 낙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재무팀장한테 연락하라고 하죠.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성근, 사무실로 잠깐 와. 오빠, 부르셨어요? 며칠 동안은 수고 좀 해줘야겠어. 자원계획국에 가서 주현민이랑 업무 좀 맞춰줘. 신기포 부지 말인데 우리가 매입하기로 했어. 네, 알겠습니다. 이 대표님, 한가람마트 시공은 일주일 안에 끝날 겁니다. 근데 지역농가 직매입 채널에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제일 규모가 큰 풍원 농업협동조합이요. 예전에 군청 쪽 마트랑 거래했다가 잔금을 못 받은 적이 많아서 그래서 마트 거래를 꺼려합니다. 전해요. 우린 현금 결제라고. 네, 참 대표님, 문제가 또 있습니다. 제가 양시에서 같이 일했던 점장이랑 신선식품 팀장이 있는데 어젯밤에 연락이 왔어요. 아무래도 걱정이 좀 되나 봅니다. 그럼 돈을 더 줘. 아무 걱정 안 할 때까지. 네. 여보세요? 이 대표님이신가요? 손 회장님 비서입니다. 유 회장님께서 방금 회의를 마치셨는데 특별히 대표님께 연락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시간 괜찮으신가요? 괜찮습니다. 몇 시가 좋을까요? 내일 오전 9시입니다. 사무실 3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제 시간에 가겠습니다. 정 비서님. 안녕하세요, 이 대표님. 정기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정 비서님. 의장님께서 2층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가시죠. 의장님, 이 대표님 오셨습니다. 손 의장님. 앉으세요. 민수, 내가 그동안 자네를 계속 지켜봤네. 자네가 거액을 들여 미완공 건물을 통째로 산 것부터 지금 한가람 오픈을 앞둔 것까지 말이야. 한번 들어보고 싶군. 자네가 생각하기에 운명군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보나? 제 생각엔 우리 운명군은 산업이 뒤처지니까 젊은 사람들이 떠나고 소비가 침체되는 겁니다. 공장이 줄어드니 일자리가 줄고 소득도 줄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밖으로 떠나게 되고요. 사람이 떠나니 상가도 썰렁해지고 상가가 썰렁해지면 장사도 힘들어집니다. 장사가 어려워지면 당연히 사람들을 못 붙잡죠. 완전 악순환인 셈입니다. 계속해봐. 운명군을 발전시키려면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이 우선이죠. 제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시민들의 소득이 늘어야 소비도 오르니까요. 소비가 오르면 상권이 살아나고 상권이 살아나면 산업이 성장할 공간이 생기죠. 그래야 떠났던 사람들도 돌아오고 외지인들도 이곳에 정착하고 싶어질 겁니다. 민수, 자네의 그 생각 내 예상보다 훨씬 깊군. 전 그저 운명군이 만약 기회만 기다릴 게 아니라 누군가는 반드시 직접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수, 자넨 결단력도 있고 안목도 넓네. 마음 놓고 추진해보게. 감사합니다, 의장님. 한가람 곧 오픈이지? 나한테도 초대장 주나? 당연하죠. 한가람은 예정대로 일주일 뒤인 5월 초 파일에 오픈합니다. 초대장은 내일 아침 일찍 사무실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좋아. 오픈 6일 전. 시간이 촉박하니 요점만 짚겠습니다. 상품, 인력, 매장 신선식품 공급망은 3일 내로 모두 구축해야 합니다. 은성씨, 풍원협동조합 쪽 협의는 어떻게 됐나요? 이 대표님 지시대로 현금 즉시 결제를 약속했더니 채소 공급엔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한 달치 대금을 보증금으로 지급해달라고 하네요. 대략 1,200만 원입니다. 승인하죠. 총 160개 일자리 중 현재 93명 채용됐고요. 67명이 부족합니다. 세아씨, 채용 진도는 잘 따라가고 있나요? 온라인 지원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경험 있는 유통 인력이 확실히 부족하네요. 제안 하나 하자면 오픈 전엔 임시직으로 메꾸고 산학협력도 추진해서 우리 군에 있는 직업전문대학과 연계해 시승생을 받는 건 어떨까요? 좋아요. 하지만 임시직이라도 반드시 이틀 동안 사전교육을 실시하세요. 서비스는 확실해야 합니다. 오픈 당일에 고객 한 분이라도 불만을 느끼고 인터넷에 올리면 지금까지 우리가 한 홍보가 다 물거품이 될 겁니다. 은성씨, 양씨 쪽은 연락 어떻게 됐어요? 다들 가족 데리고 오겠답니다. 온다는 사람에겐 우선 정착지원금 2천만 원씩 줘요. 네, 참. 지아씨 교육권은 직접 챙겨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매장인데요. 하선우 팀에서 3일 내로 완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현장에 가봤는데 진도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완공 후엔 상품이 입고될 테니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6일 후 오픈에 맞춰서요. 이제 준비를 시작해도 되겠습니다. 초대장 말이에요. 참, 허태준한테도 하나 보내요. 오든 말든 그건 그 사람 자유니까. 알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각 부서 모두 힘내봅시다. 6일 후 한가람 마트의 성공적인 오픈을 위해. 씨발, 사람을 뭘로 보고. 이 대표, 심 팀장, 늦지 않았죠? 아닙니다. 딱 마치 오셨어요. 조국장님, 안으로 들어가시죠. 차를 준비해두었습니다. 안으로 가시죠. 손 이장님.
손 회장님, 손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와주셔서요. 준비 잘 해놨네. 그럼 들어가서 커팅식 진행하시죠. 개업을 축하합니다. 개업을 축하합니다. 헤이 여러분! 운명고대 하나 오픈한대요. 풍성모를 뛰어넘는 마트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을 위해 찐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첫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일주일 후 재구매율이죠. 솔직히 제 예상보다 훨씬 좋네요. 게다가 크리에이터들의 홍보까지 더해져서 한가람도 정식으로 신호탄을 쏜 셈이네요. 맞아요. 민수 씨. 네? 인테리어 좋네. 이 인원이면 대충 어림잡아도 2,000명은 넘겠는데? 아휴, 손 회장님이 정말 안목이 예리하십니다. 대략 그 정도 인원 맞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정전인가요? 갑부서 주목! 즉각 비상계책 가동하세요. 손전등 켜고 사람별 대피시켜요. 계산대는 임시 폐쇄하고 보안팀은 지금 바로 출구로 집합하세요. 여보세요? 전력국이죠? 여기 한가람 나이프몰인데요. 방금 여기 전기가 끊겼는데 어떻게 된 거죠? 안녕하세요. 현재 전력 사용 피크라. 계신 지역의 전력 공급이 부족하고 변압기 과부하로 자동 차단되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점검 인력을 보내겠습니다. 예상 복구 시간은 아직 미정입니다. 나 손태영인데 한가람 전력이 부족하다니. 당장 와서 고쳐놔. 그리고 와서 제대로 해명해. 손 이장님, 잠시만요. 바로 점검에 복구하겠습니다. 언제까지? 10분이요! 5분 내로 해. 다들 멍하니 서서 뭐해. 얼른 가서 질서 유지 도와. 절대로 압사 사고가 나게 해선 안 돼. 네, 빨리. 손 회장님, 오늘 이런 일이 생겨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민수, 누구 짓인지 알아?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 고객 여러분, 그리고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가람 플라자의 책임자 이민수라고 합니다. 방금 정전은 전력 공급 라인에 일시적으로 작은 문제가 생겨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건 저희의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고객님께 구매 여부와 상관없이 한가람 5만원 쇼핑카드를 조건 없이, 기한 없이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진짜야? 말도 안 돼. 고객센터에 바로 알려. 당장 시작해. 쇼핑카드 배포 절차. 입장한 인원수에 맞춰서 등록해. 만약 쇼핑카드가 부족하면 수기로 작성해서 직인 찍어 즉시 효력 발생해. 네. 고객센터 주목하세요. 즉각 쇼핑카드 비상배포 시작하세요. 액면가 5만원 조건 기한 없이 현장 인원수에 맞게 수기 쿠폰 동시 효력 발생. 직인 찍고 선행해. 조 대표님, 정말 5만 원 맞나요? 맞아. 진짜 5만 원이네. 이거 한가람 마트. 진짜로 주네. 대박. 이 대표님, 확실합니까? 이게 100만 위안이 넘어요. 확실해 참. 얼른 방송해줘. 5분에 한 번씩 반복해서 밀치지 말라고 전해줘. 모두에게 다 줄 거라고. 가봐. 네. 오빠, 오픈 첫날에 돈도 못 벌고 100만 위안이나 손해를 봐요? 내가 만약에 이 100만 위안을 안 썼다면 앞으로 누가 여기로 오겠어? 당신은 이민수 대표님? 당신은 전력국 국장님? 서정우입니다. 아, 그렇군요. 당신이 전력국의 서국장님이시군요. 먼저 물어보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 일들을요? 나중에 얘기하죠. 나중에 얘기하죠. 서국장, 업무 효율이 아주 높으시군. 손 회장님, 이 일은 저희 내부 관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돌아가서 엄중히 처리해 확실히 해명하겠습니다. 나한테 해명한다고? 해명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야. 이 대표님, 죄송합니다. 이 일로 폐를 끼쳤나요? 서 국장님,
이건 폐를 끼친 정도가 아니죠. 개업 첫날에 2,000명이 넘는 고객들이 방금 정전 때문에 다 놀랐잖아요. 만약 압사 사고라도 났으면 여기 손 이장님의 각 국장님들에도 일간지 기자도 있는데 말해보세요. 이걸 어떻게 수습하실 겁니까? 그게 제가 알려드리죠.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최악의 상황이라면 미성까지 보고되는 거겠죠. 한가람의 경제적 손실은 제가 배상하겠지만 압사 사고에 대한 안전 책임 문제는 제 생각에 여기 계신 분들 중 아무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아닙니다. 이 일은 저도 사전에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그럼 허수아비 국장님이시군요. 허정우, 돌아가서 작업일지 확인하고 책임자 찾아내. 처벌할 건 처벌하고 앞으로는 절대 용납 안 해.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해. 알겠어? 서 국장님. 보시다시피 제가 그만하려고. 저 고객들 달래느라 한 사람당 한 장씩 5만 원짜리 쇼핑카드를 줬거든요. 저 2,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말이죠. 생각해보세요. 돈이 얼마나 들었겠어요? 게다가 신선식품 코너 손실에 여로까지 합치면 우리 한가람 브랜드에 미칠 영향까지 생각해보시죠. 이게 다 합치면 얼마일까요? 국장님, 저도 원치 않아요. 이 일을 크게 만드는 거요. 일이 커지면 모두에게 미칠 영향이 그다지 좋지 않잖아요. 제가 원하는 건 직접적인 책임자, 그리고 그쪽의 처리 결과입니다. 그건 절대 문제 없습니다. 영업일 기준 3일. 3일 내로 반드시 처리 결과 공지하겠습니다. 네? 3일이요? 네. 내일 당장요. 국장님, 저는 사업가입니다. 개업 첫날부터 이렇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잖아요. 제가 배상하라고는 안 할게요. 우리 전력국도 명절 때마다 직원 복지용품 구매하시죠? 쌀, 밀가루, 식용유, 견과류 선물 세트, 세면도구 같은 거요. 앞으로 저희 한가람에서 구매하시죠? 이 대표님, 그 두 가지 제안 다 받아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서 국장님, 잘해봅시다. 앞으로 운명군 경제는 이 대표한테 달렸네. 여보세요? 가재센터인가? 오늘 아침 그 점검 지시서 누가 결제했어? 조사해. 지금 당장 조사해. 10분 안에 보고해. 30분 뒤에 전체 회의 소집해. 누가 친 사고든 알아서 수습하게. 왜 기사가 없는 거야? 여보세요, 서국장님? 오늘 일 말입니다. 연락하지 말라뇨? 서국장님, 우리가 알고 지낸 세월이 얼만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 대표님. 마트 개업 첫날 8천만 원. 쇼핑카드 사용분 제외하면 실제 현금 유입은 대략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운명군에 있는 모든 마트 매출을 합쳐도 저희보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꽤 괜찮은 성적이죠. 동영상 플랫폼 현재 여론 통제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이고 호평 일색입니다. 여론 쪽은 심 팀장님이 지켜봐주기만 하세요. 애써 유도할 필요 없어요. 커버 사치할 필요도 없고요. 유저들이 알아서 퍼뜨리게 놔두죠. 자, 오늘 작은 해프닝이 있었지만 다들 정말 수고 많았어요. 그래서 발표할 게 있습니다. 이번 달 모두의 월급을 2배로 올리겠습니다. 좋아요. 와. 국내 도시발전 시스템 감지, 국내 상조인구 변동, 국내 상조인구 변동 감지, 현재 운명군 등록 상조인구 65만 명, 도시발전 시스템 국내 상조인구 변동 감지, 현재 운명군 등록 상조인구 650,280명, 지난달 대비 신규 등록, 지난달 대비 신규 등록 5만 명, 임무 진도 20, 현재 진도 60. 임무 진행도가 벌써 60내. 건물 사고, 땅 사고, 한가람 개업까지 이제 막 시작인데 벌써 5만 명 넘게 모였어. 앞으로는 필요한 인프라만 잘 구축하면 1년에 40만 명 유치도 절대 꿈이 아니지. 조 대표님,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무슨 일이시죠? 조 대표님, 이게 저희 마늘종인데 올해 풍년이라서 수매가가 30원인데도 아무도 안 사가요. 다 밭에서 썩어가고 있어요. 제발 좀 사주세요. 원가인 20원만 주셔도 돼요. 마늘종이 얼마나 남았죠? 1,000만 근이요. 그렇게 많아요? 알겠어요. 돌아가서 몇 분께 여쭤볼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빠, 십리포 부지 소유권 증명서예요. 이 땅으로 뭐 하실 생각이에요? 아직은 딱히 생각해둔 건 없어. 그래도 분명 나중에 다 쓸 때가 있을 거야. 이 대표님! 대표님! 응? 무슨 일이야? 오늘 오전에 몇몇 마을 농민분들이 한가람 마트 입구를 막고 저희를 찾으셨어요. 마늘종 좀 사달라고요. 마늘종? 네. 오빠, 아직 모르지? 올해 마늘종이 완전 대풍년이라서 엄청 안 팔리나 봐. 어떤 사람은 5근 샀는데 가게에서 아예 15근을 보냈대. 그것만 봐도 올해 마늘종이 얼마나 안 팔리는지 알겠지? 그 농민분들 안 팔린 게 대충 얼마나 돼? 대략 1000만 근이요. 와, 그렇게 대풍년이야? 지금 마트 처리량이 얼마나 되지? 신선 코너, 하루 최대 소모량이 1000근입니다. 그럼 첫째, 우리가 한 근에 100원에 매입해 내일 한가람 마트에 마늘종 전용 코너를 만들고 회원가 10원에 팔아. 구매 제한은 없고 우리가 소모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소모해. 둘째, 가서 주변 도시 유통 채널들의 연락 좀 돌려봐. 운송기는 우리가 지원하고 원가로 대량 출하할 거야. 셋째, 그래도 안 팔리는 건 온라인 채널을 열어서 농가 지원 특별전을 해. 안 팔리는 건 그냥 나눠줘. 아니, 그게 100원에 사서 10원에 팔면 그 차익만 해도 너무... 10억이 뭐 큰 돈이야? 10억이 큰 돈입니까? 우리 손해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농가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농사라는 게 원래 쉽지 않아요. 하늘만 바라봐야 하고 1년 내내 고생해봤자 얼마 벌지도 못하는데 거기서 또 손해를 본다면 그럼 남는 게 아예 없잖아요. 게다가 제가 10억을 들여서 온 동네 농가들의 신뢰를 얻는 거라면 그거 완전 이득 아닌가요? 아, 참. 요 며칠간 수고 좀 해줘야겠어요. 우리 지역의 주요 농산물 중에 어떤 게 가공하기 적합한지 조사해서 분가가치를 높여봐요. 십리포 부지의 소유권이 이미 넘어왔으니까요. 거긴 사통팔달이라 교통이 편리하잖아요. 거기에다가 농산물 가공 공장을 세우죠. 그리고 심지아 시장 얘기해서 이번 수매권을 영상으로 몇 개 만들어봐요. 크리에이터들 좀 섭외해서 돈 좀 들여서 홍보도 하고요. 묵묵히 일만 할 게 아니라 홍보도 할 줄 알아야죠. 알겠습니다. 가보세요. 네. 시스템 관리자 성적으로 커버했습니다. 농산물 가공사업용지를 취업자 내역 지원 시스템 시스템 관리자 농산물 가공사업용지 대폭 성공 민생산업 형성 취업자 내역 취업자 내역 대폭 민생산업 형성 취업자 내역 대폭 상승 인문진도 시간제 진도 도시발전 시스템 시스템 관리자 농산물 가공사업용지 대폭 성공 민생산업 형성 취업자 내역 대폭 상승 인문진도 시간제 진도 시간제 진도 70 수고하십니다. 물 좀 드시죠. 목 축이세요. 여기 한가람 서비스는 정말 끝내주네요. 줄 서 있다고 물도 주고. 내 말이요. 여기 한가람 생기고 나서는 다른 데는 쳐다도 안 봐요. 예전에 우리 동네에 있던 유랑마트만 봐도 그렇잖아요. 물건도 형편없으면서 거기 직원들은 하나같이 사람을 아주 깔봤잖아요. 맞아요. 그건 걱정 마세요. 저희 한가람 마트에서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그럼요. 우리 한가람은 확실하죠. 믿습니다. 믿어요. 조 아저씨, 한가람이 개업한으로 우리 손님이 바로 60나 줄었어요. 직원들도 뺏겼고요. 어떻게든 제지할 방법을 찾아야 해요. 이 손님들, 여기서 줄을 서면 섰지 우리 마트엔 안 오잖아요. 이대로 가다간 한 달도 안 돼서 문 닫게 생겼어요. 젊은 놈이 정도를 안 걷고 인터넷에서 무슨 인터넷 마케팅이니 여론물이니 하는 거나 배우고 말이야. 저놈들이 우릴 죽이려 드는데 내가 선배로서 참교육 좀 시켜줘야지. 형님한테 무슨 방법이라도 있어요? 이민수가 악의적으로 인력 빼간 거 그건 명백한 불공정 경쟁이야. 네 산업부에 가서 고발하자고. 이 대표님, 마늘종은 이미 거의 다 매입했습니다. 유튜버들도 영상 편집을 다 마쳤고요. 언제 올릴까요? 비교 대상이 있어야 확실히 눈에 띄는 법이죠. 경쟁사들이 터졌을 때 그때 올립시다. 네. 여보세요, 장 국장님. 무슨 일이시죠? 이 대표, 우리 투자유치국의 대표님 관련해서 고발이 하나 들어왔어요. 무슨 고발이요? 내용은 꽤 많긴 한데 결론만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한가람이 말단 직원들한테 업계 기준보다 훨씬 높은 급여를 줘서 직원들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니 관련 부서에서 개입해서 조사하고 시정 명령을 내려달라는 거죠. 그건 오히려 좋은 일이네요. 이거 장 국장님, 번거로우시겠지만 신고자료 복사본 하나 주시겠어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 대표님, 방 변호사님 개입시킬까요? 됐어. 심 팀장, 참 묘하지. 사람 인생이란 게 한치 앞을 모른다니까. 누가 귀인일지 말이야. 내가 방금 그랬지? 경쟁사들이 자멸하게 기다리자고. 근데 자기들 스스로 약점을 갖다 바치네, 이 사람들이. 글쎄 이러잖아. 내가 월급을 많이 줘서 직원들 의욕을 떨어뜨린대. 이 얘기가 밖으로 나가면 네티즌들은 누구 편일까? 설마 이 일을 터뜨리시게요?
터트리는 게 아니야. 그쪽에서 알아서 칼자루를 쥐어준 거지. 이렇게 해 인플루언서 몇 명 찾아서 일 맡겨. 그리고 마늘종 수매 영상도 같이 올려. 네, 이 대표님. 안녕하세요. 운명투자 심지아입니다. 영상 지금 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신고 자료가 하나 있는데 같이 올려주세요. 네. 악덕 기업가 명언, 고현범은 의욕을 꺾는다. 신고자, 당장 구속해라. 저 아저씨 큰일 났어요. 그 신고자를 말이에요. 누가 인터넷에 올렸어요. 저도 봤어요. 어떡하죠? 저 아저씨 성명서라도 내서 우리 뜻이 아니라고 할까요? 성명서는 무슨, 거기 흑백으로 선행의 직인까지 아주 선명하게 찍혀있는데 내가 안 했다고 하면 누가 한 거야? 귀신이 했어? 아니면 이민수한테 가서 빌까요? 그러는 수밖에 없겠군. 이 대표님, 유랑마트 사장 조민재가 로비에서 뵙고 싶다는데요. 전에 서명할 때 누가 칼 들고 목에 겨눈 것도 아니라고. 앙심은 안 품을 테니 앞으로 일할 땐 머리 좀 쓰고 살라고. 한가람의 첫 프로젝트는 성공적이었고 성과도 꽤 좋았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우린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겁니다. 다들 가지고 계신 서류를 확인해 보세요. 농산물 가공 공장은 이미 부지를 선정했습니다. 심리포로요. 문화관광 힐링타운과 신문화 엔터테인먼트 센터도 반드시 1년 안에 완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대표님, 1년 안에 프로젝트를 완성하려면 필요한 인력이 평소 기간의 최소 3배 이상입니다. 저희에겐 그만한 인력이 없습니다. 그럼 신 팀장이 좀 알아봐줘요. 대선 건자재, 직원 대우를요. 기본급, 성과급 복지의 인센티브, 소대보험, 근속수당 등등 최대한 자세히 알아봐요. 허태준 쪽 사람을 스카우트 하시게요? 중간 관리자인가요? 임원진인가요? 전부 다. 전부 다요? 대선권자제의 핵심 인력은 대략 120명 정도입니다. 만약 전부 다 2배씩 주고 스카우트해온다면 매월 인건비 지출이 크게 늘어날 텐데요. 비용은 상관없습니다. 결과만 확실하면 돼요. 네. 그리고 신문화 엔터테인먼트 센터 직원들도 아무나 뽑으면 안 됩니다. 그들도 반드시 한가람 직원들처럼 교육을 받아야 하고 특기가 하나씩 있어야 해요. 하지만 그 적임자를 이 대표님, 제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제 전공이 무용이라 신입 직원들을 교육할 수 있고요. 게다가 제 대학 동기들도 데려올 수 있어요. 다만 이 급여 문제가. 좋아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그건 문제가 아니죠. 그럼 엔터테인먼트 프로젝트는 직접 맡아서 해봐요. 네, 이 대표님. 송가은 씨, 계산 좀 해봐요. 이 세 프로젝트의 대략적인 비용을요. 강 변호사님, 초안으로 하나 뽑아주세요. 투자 의향서를요. 네. 이 대표님, 대략 확인해본 결과 힐링타운은 주로 기존 거주민의 철거 보상금과 시공, 인테리어 등의 초기 비용이 들어가는데 예상되는 금액은 약 1,500억 원 정도입니다. 남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주로 얽혀있는 부분이 장소 인테리어와 직원 복지시설, 홍보 등인데 약 500억 원 정도 필요합니다.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브랜드 통합입니다. 매장들이 문을 열었는데 각자 도생하는 시기면 곤란하잖아요. 대중에게 각인될 수 있는 통일된 브랜드 이미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부로 우리는 운명저라는 이름을 그룹의 핵심 브랜드로 삼을 겁니다. 정식 명칭을 변경합니다. 운명저 라이프 플라자로요. 이 대표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한가람이라는 간판이 이제 막 군 전체, 심지어 성 전체에 알려졌고 게다가 마늘정동가 지원 사건으로 들어온 유입량도 아직 전환기입니다. 만약 지금 저희가 간판을 바꾼다면 브랜드를 알고 있는 기존 고객들을 잃게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한가람이라는 세 글자가 아닙니다. 그들이 인정하는 건 우리의 품질과 서비스, 그리고 그 규모입니다. 하지만 조 팀장님 말씀도 아주 일리가 있어요. 이렇게 하죠. 미디어 계정 몇 개 찾아서 운명저를 홍보하세요. 네티즌들이 운명저라는 세 글자가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생각하게 해선 안 됩니다. 빠르게 통일된 인식을 심어줘야 해요. 그리고 문화관광 힐링타운도 정식 명칭을 변경합니다. 운명저 온천마을로요. 또한 엔터테인먼트 부문도 빨리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 브랜드 매트릭스 안에 말이죠. 네. 자, 여러분. 더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좋아요 회의 마칩니다. 네.
이 대표님 예전에 말씀하셨죠. 저보고 함께하면 단순히 한 회사가 아니라 한 도시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거라고요. 그때는 대표님이 허풍을 치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 정말 한 걸음씩 이뤄내고 계시네요. 이 정도로는 아직 한참 부족해요. 앞으로 9개월 후면 공장, 도로망, 힐링타운, 문화엔터테인먼트 시설까지 모두 완성될 겁니다. 운명군은 반쪽짜리 번화가로 남아선 안 돼요. 전 이곳이 진정으로 활기를 되찾게 만들 겁니다. 이 대표님, 제가 함께 할게요. 한부 여사님이 계시니 아주 든든합니다. 갈 거야? 난 무조건 가지. 월급이 2배잖아! 사람들 다 어딨어? 허 대표님, 다들 연차냈습니다. 이렇게 많이 연차를 했다고? 이유가 뭐야? 모르겠습니다. 꺼져! 허 대표님, 저도 연차 좀 쓰겠습니다. 너까지 연차를 쓰겠다고? 연차 써서 뭐 할 건데? 허 대표님, 저도 연차 쓰겠습니다. 저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연차를 쓰겠다는 건데? 너 사실대로 말해. 그럼 연차 승인해 줄 테니까. 이민수 쪽에서 사람을 빼가고 있습니다. 이민수, 너무 심하잖아. 날 아주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대표님, 제 연차는요? 아직도 연차 타령이야? 회사가 통째로 이민수한테 털리게 생겼는데 너희 앞으로 다 출근하지 마. 네, 그럼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럼 허 대표님. 저도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래, 너희 다신 오지 마. 저쪽에서 15명이 저희 채용 공고를 보고 먼저 연락해 왔어요. 전부 채용해요. 일단은 십리포 공사장으로 보내요. 내일은 몇 명이 나오죠? 보수적으로 잡아도 이번 주에 인원이 20명을 넘길 거예요. 다음 주에 2차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말해봐요. 대성권자제가 단기간에 대량의 핵심 직원을 잃으면 허태준이 근로계약서에 있는 경업금지 조항으로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요. 방 변호사는 뭐래요? 방금 물어봤는데요. 방 변호사가 확인해보니 대성권자제 근로계약서 양식에는 경업금지 조항이 없대요. 게다가 대부분은 아예 정식 근로계약서도 안 썼고요. 다 구두계약이었대요. 그럼 걱정할 것 없네요. 계속 진행해요. 네. 성준아, 이쪽으로 좀 와봐. 지금요? 지금 당장. 네. 성준아, 앉아. 성준아, 내 사람들 다 뺏겼어. 누구한테요? 누구겠어? 이민수 그 새끼지! 그놈이 진우목재 채용 공고를 냈는데 기본급 2배, 시대보험까지 준대. 아주 미친 거 아니야. 내 직원들이 다 돌아서 그쪽으로 몰려가고 있다고. 완전히 뿌리를 뽑겠다는 거잖아요. 시발 나도 알아. 어쩔 거냐고 묻잖아. 월급 인상이요. 월급을 올려야죠. 얼마나 올려? 1년에 수억 원의 인건비가 깨지는데. 다 날리게 생겼잖아. 그럼 월급 안 올리면 다들 도망갈 텐데요. 넌 어때? 너네 직원들도 빼가냐? 당연하죠. 전 그냥 다 놔줬어요. 그냥 놔줬다고. 일 안 할 거야. 아유, 형. 지금 어떻게 일을 해요? 저 최근 몇 년 동안 1원도 못 벌었어요. 본전도 다 까먹어 간다고요.
저 지금 보세요. 집이랑 공장까지 다 담보로 잡혔어요. 형, 저한테 솔직하게 말해봐요. 그 10억 언제 줄 수 있어요? 성준아. 그 돈은 우리 마지막 미천이야.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내가 무슨 수로 다시 10억을 벌어. 형, 그럼 그 돈 안 갚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우리 앞으로 운명군에서 어떻게 버티려고요? 아니, 국내에서 어떻게 버티려고요? 성준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 무슨 뜻이에요? 우리 한 번 더 해보자. 이민수, 끝장내는 거야. 만약 지면요? 그땐 어떡해요? 이길 수 있어! 어떻게 해요? 내가 운명군에서 이렇게 오래 있었고 돈도 이렇게 많이 썼고 먹여 살린 사람이 얼만데 내가 무너지면 그놈들 중 아무도 무사하지 못해. 그러니 그놈들은 날 무너지게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형님,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도로공사야. 도시개발국의 백인우한테 입찰을 올리라고 할 거다. 중심로 전체 대수리로 말이야. 이것만 내가 낙찰받으면 우리 형제들이 다시 일어서기에 충분해. 근데 재무국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공사를 해요? 돈이 생길 거야. 돈이 없으면 다 같이 끝장나는 거지. 성준아, 이 일은 절대 비밀로 해야 해. 내 딸한테도 말하면 안 돼. 알겠지? 네, 형님. 걱정 마세요. 가봐. 허태준이랑 20년 형제였는데 이젠 내 집이랑 공장까지 다 털어먹은 것도 모자라 나더러 계속 총알바지나 하라고? 담배. 맨날 담배만 피우고 내가 예전에 허태준이 아빠 속이는 거라고 했지? 그렇게 내 말은 안 믿고 집까지 담보 잡혀가며 같이 하더니 지금은 어때? 돈은 받았어? 그땐 내가 걔를 형제처럼 믿었으니까. 형제? 그 사람은 아빠를 형제로 생각한대? 나도 어쩔 수 없었잖아. 허태준이랑 일 안 했으면 조만간 우리도 진우목재에 꼴났을 거야. 그만하자. 세야, 요즘 매일 출근하는데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사장이 괴롭히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사장님이 저 승진시키고 월급도 올려주셨어요. 참, 아빠, 아직 우리 사장님 누군지 모르시죠? 운명투자의 이민수 대표님이에요. 이민수? 너 운명투자에서 일해? 네, 원래는 데스크에서 일했는데 지금은 제가 무려 운명엔터테인먼트 사업 책임자가 됐다고요. 세야, 야, 혹시 네가 이 대표님하고 연락 좀 시켜줄 수 있니? 이 대표님, 저희 아빠가 뵙고 싶대요. 너희 아빠가 날 왜 봐? 누구신데?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데? 진성준입니다. 진성준? 진성준이 네 아빠라고. 들어오시라고 해.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이 대표님. 진 대표님, 오늘 저를 찾아오신 건 무슨 일 때문입니까? 이 대표님, 전 허태준과 관계를 끊고 싶습니다. 심리포 부지는 저와 그 사람이 같이 낙찰받았고 대출받은 35억 원도 저와 그 사람이 부동산을 담보로 공동 대출받은 겁니다. 제가 집안의 공장과 상가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까지 전부 담보로 잡혔어요. 그런데 그 돈을 은행에 갚지도 않았고 저한테 주지도 않았습니다. 진 대표님, 오늘 여기 오셔서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도대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첫째, 전 제 돈을 그놈한테서 되찾고 싶습니다. 둘째, 전 파산하기 싫습니다. 셋째, 가능하시다면 대표님과 협력하고 싶습니다.
당신한테 무슨 패가 있죠? 당신과 허태준은 한 배를 탄 지 그렇게 오래됐는데 당신이 끊고 싶다고 바로 끊어지나요?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죠? 아니면 오늘날 찾아온 게 진심으로 새 출발을 하고 싶어서 내놓을 건 다 내놓고 내가 당신을 지켜주길 바라는 건가요? 그것도 아니면 양다리를 걸치려다가 허태준 쪽에서 합의가 안 되니 나한테 와서 간을 보려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 대표님.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정말 막다른 길에 몰렸다고요. 그동안 허태준은 단 한 번도 저를 형제로 본 적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놈은 그냥 돈줄로만 취급했어요. 이건 저랑 그놈이 대출받을 때 왕은행장한테 뇌물 준 녹음 파일입니다. 고작 이거요? 진 대표님, 지금 당신을 지켜줄 사람은 저뿐이에요. 이 패로는 부족합니다. 이건 허태준이 그동안 입찰할 때 뇌물 준 채팅 기록이랑 이체 내역입니다. 이 대표님, 저 좀 살려주신다고 약속하면 정보 하나 더 드리죠. 말해봐요. 허태준 계획이 도시개발국 백국장을 통해서 그놈이 주도한 중심거 대수리 입찰에서 대성이 낙찰받아 그 공사 대금을 챙기고 그 돈으로 다시 재개하려는 겁니다. 재정에 돈이 없다니까. 그놈이 그러더군요. 돈이 생길 거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대표님, 제가 아는 건 다 말씀드렸습니다. 저기 세아, 제 딸이요. 어젯밤에 알았습니다. 대표님 회사에 다닌다는 걸요. 걘 모릅니다. 저랑 허태준이 과거에 대표님을 노렸다는 거요. 안심하세요. 전 공과 사는 확실히 구분합니다. 진세아 씨는 일 잘해요. 감사합니다, 이 대표님. 아빠, 이 대표님이랑 무슨 얘기했어? 별말 안 했어. 너 앞으로 이 대표님 밑에서 열심히 일해야 해. 당연하지. 이 대표님은 내가 본 사람 중에 제일 통이 큰 사장님이야. 이건 허태준이 그동안 저지른 범죄 증거예요. 한번 보세요. 쓸만한 게 있는지. 이거 어디서 났어요? 진성준이 줬어요. 투항한 셈이죠. 그 사람 이제 완전히 막다른 길에 몰렸거든요. 이런 일방적인 몰래 녹음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기 힘들 텐데 그래도 단서로서 금융감독 쪽에 넘기면 입건해서 조사하기엔 충분해요. 신고할 생각은 없어요. 적어도 지금은 아니죠. 이거 알아둬요. 이 녹음은 히든카드지 총알이 아니에요. 한번 쏴버리면 허태준은 감옥에 갈 거고 진성준도 같이 끝장나는 거예요. 투항한 사람이 감옥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쓸모가 많죠. 이걸로 진성준을 묶어둘 셈이에요? 묶어두다니요? 묶어둔다기보다는 결속시키는 거죠. 하나로. 허태준 수중에 건자재 루트랑 인력, 고객 자원까지 다 있어요. 허태준이 쓸 수 있는 거라면 그럼 저도 쓸 수 있죠. 그럼 허태준은 어떻게 처리할 건데요? 진성준이 준 캡처들 다시 한번 정리해줘요. 형사사건까지 갈 필요 없이 금융감독 쪽에서 조사 나올 정도면 돼요. 감옥에 보내려는 게 아니에요. 골치 아프게 만들어서 다른 데 신경 못 쓰게 할 겁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진성준 말로는 허태준이 도시개발국장 백인호를 통해서 공고를 낼 거래요. 중심로 대수리 사업을요. 자금 회복용으로요. 중심로 대수리요? 정식으로 입찰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해요. 도시개발국 내부회의에 재무국 예산심사까지 과정이 꽤 복잡한데 백인호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 사람들이 위아래로 다 짰다면요. 그럼 빠르겠네요. 다 추진하는데 2주. 박문영 씨, 만약 그 입찰 정말 올라오면 나도 참여할 겁니다. 네? 대표님 명의로는 시정공사 자격이 없잖아요. 나는 없지만 근데 진성준한테는 있죠.
누구야? 허태준. 여긴 어쩐 일이야? 장 사장, 공무가 바쁘신가 봐. 전화도 안 받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 직접 왔지. 무슨 일로 왔어? 그런 일이 있긴 했지. 하지만 예산이 계속 안 나와서 그 후론 아무도 말이 없었어. 왜? 이제 와서 내가 협상이나 하자는 줄 알아? 나 그 이민수한테 털려서 알거지가 됐다고. 장 사장, 똑똑히 들어. 내가 무너지면 줄줄이 엮여 들어갈 테니까 너희도 무사할 생각 마. 날 협박해? 여보세요? 장 사장님, 이민수입니다. 이 대표님, 무슨 일이시죠? 중심로 개보수 말입니다. 단, 반드시 공개 입찰로 하셔야 합니다. 이 대표님, 정보가 꽤 빠르시네요.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건 이 도로를 고쳐야 하냐, 어떻게 고쳐야 하냐죠. 뭐 가르침이라도 주시려고요? 가르침까지는 아니고요. 다만 한 가지, 이건 꼭 명심하세요. 이렇게 큰 사업을 만약에 또 지명이찰식으로 아무한테나 넘겨버리면 그건 도로를 고치는 게 아니라 수혈해주는 꼴입니다. 여기에 서명하시면 국장님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이 대표님, 제가 알기로 운명투자는 그런 자격이 없잖아요. 자격이 있고 없고는 제 소관이고 공정하냐 아니냐는 국장님 소관이죠. 국장님은 그저 공개 입찰과 공정 경쟁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그게 국장님한테도 가장 안전한 길일 테니까요. 이민수, 이 녀석. 자본이면 자본, 실력이면 실력이잖아. 내 약점이 허태준한테 잡히지만 않았어도 진짜 척지고 싶지 않은데. 의장님, 이 대표 오셨습니다. 민수, 앉게. 의장님, 오늘 제가 온 건 말씀 좀 나눌까 해서요. 중심로 개보수 문제요. 말해봐. 중심로는 신도심에서 구도심까지 총 7, 8km인데 현재 노면 훼손이 심각하고 오수 시스템도 망가져서 주민들 불만이 아주 큽니다. 이런 건 다 알고 계시죠? 네. 듣자하니 이 사업을 아직 시작 못한 이유가 바로 군청에서 현재 마련하지 못해서 그런 거라던데요. 확실히 자금이 부족하네. 다들 알다시피 도로 보수도 중요하지만 항상 더 중요한 일이 생기니까. 만약에 제가 선지급하면요? 무슨 뜻인가? 제 말은 중심로 개보수공사 대금을 운명투자에서 전액 선지급하고 상령 분할로 균등 상환하시되 이자는 안 받겠다는 겁니다. 이자를 안 받아? 이 대표. 네. 그럼 자네가 얻는 게 뭔가? 중심도 개보수가 끝나면 한가람의 유동인구가 최소 3배는 늘어날 테니까요. 신도심에서 구도심까지 간선도로가 뚫리면 전체 상권의 동선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 정도 계산은 저도 충분히 할 줄 압니다. 정비서 정관련 담당자들한테 연락해서 오후 2시에 회의실로 모이라고 해. 회의 좀 해야겠어. 네. 오늘 안건은 딱 하나입니다. 중심로 개보수건이죠. 이 사업 제한된 지 벌써 2년입니다. 시민들 불만도 2년째 이어지고 있죠. 더 미루는 건 도리가 아닙니다. 조 국장, 재무국에선 얼마나 가능합니까? 의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해 우리 군에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30억 원을 넘지 않습니다. 그럼 누군가 선지급을 하겠다고 하면요? 선지급으로 도로를 고친다고요? 그런 사람이 다 있나요? 이 대표, 직접 말씀해 보시죠. 저희 운명투자가 이 도로공사 비용 전액을 선지급하겠습니다. 3년 분할 상환 조건이고 이자는 받지 않겠습니다. 저 사람 미쳤군. 조 국장, 계산해봐.
전 구간 노면 포장과 배수시설 개조까지 대략 계산해보면 총 공사비는 5천에서 6천만 사이입니다. 3년으로 나누면 매년 20억 원 정도입니다. 그럼 결정됐네요, 백 국장. 입찰 기획안은 직접 짜세요. 공개 입찰이고 자격 요건은 기준대로 하세요. 어떤 추가 조건도 달지 마시고요. 의장님, 공개 입찰은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내에 시공 자격을 갖춘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으면 시 전체로 확대해서 입찰하세요. 이 도로는 우리 운명군의 얼굴입니다. 누가 공사를 맡든 제대로 공사해야 합니다. 품질을 확실히 보장하세요. 네. 도로 전체 길이가 7, 8km. 총 50억 원이 50억 원만 내 손에 들어오면 난 무조건 체계할 수 있어. 백 아저씨, 도로 공사건 결정됐어. 공개 입찰로만 진행한대. 공개 입찰이요? 누가 정한 겁니까? 손 의장님이 직접 결정하셨어. 게다가 이 사업은 이민수가 전액 선지급한대. 허 대표, 이 일은 내가 더 못 도와주겠네. 이민수, 또 이민수야. 이럴 리 없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건 우리 셋만 아는 일인데 이민수가 어떻게 한 거야? 성준아, 당장 이리 와. 형님. 왜? 하나만 묻자. 최근에 이민수가 너 찾아온 적 있어? 물어볼 게 있어. 이민수가 요즘 널 찾아온 적 있어? 없는데요. 그가 저를 왜 찾아오겠어요? 생각해봐. 백인호 쪽 일은 너, 나, 그 사람 셋만 아는 일인데 이민수가 어제 막 정해진 일을 오늘 손태영을 찾아가서 결정을 내리게 한다고?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건 백인호한테 물어보셔야죠. 분명 백인호가 자기가 직접 이민수한테 말했을 거예요. 그 늙은이 항상 박쥐처럼 이리저리 붙잖아요. 게다가 제가 이민수 밑으로 들어갈 거면 제가 바로 갔겠죠. 제가 뭐하러 속이겠어요. 알았어. 이 일은 널 믿음아. 중심로 일은 반쯤 엎어졌지만 완전 끝난 건 아니야. 형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공개 입찰이니 나도 입찰할 수 있지. 이민수랑 입찰 경쟁하시게요? 일은 네가 신경 쓰지 마. 이틀 뒤에 정리되면 다시 말해줄게. 두고 봐야겠어. 이민수 녀석이 돈이 얼마나 많길래 감히 나한테 덤비는지. 형님, 별일 없으시면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이민수, 네가 운명군에서 무소불위인 줄 아냐? 내가 동네 양아치라면 이 운명군에 진짜 용이 숨어 있을 텐데. 여보세요? 서준영 씨, 지금 시간 괜찮으십니까?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죠? 서준영 씨, 중심로 개보수 사업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공개 입찰 중인데 대략 50억 원짜리 판입니다. 저도 투자하고 싶습니다. 그럼 투자하시죠. 제가... 왜요? 운명군에 허 대표님이 못 들어갈 입찰도 있습니까?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게 이길 수가 없어서요. 누구한테 치는데요? 운명투자 이민수요. 도와달라는 겁니까? 허 대표님, 제 돈은 그리 쉽게 빌릴 수 없을 텐데요. 알고 있습니다. 성사되면 이익은 5대5로 하죠. 쇼대력, 허대육으로 하죠. 제가씨. 선생님이 6. 2대8. 4대8이요? 프로젝트 전체를 다 따져봐도 총 이익이 20밖에 안 되는데? 세금에 이것저것 떼고 나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서준영 씨, 2대8은 좀 그렇지. 뭐가 말입니까?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허 대표님, 기분 나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대표님의 지금 상황이 저랑 비율 따질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직원들은 절반이나 빼앗겼고 판매망은 지금 조금씩 잠식당하고 있죠. 인맥도 한 달 새에 반 이상 날아갔고요. 전처는 이민수 밑에서 일하고 있고 조수 하나 못 지키셨지 않습니까? 오늘 절 찾아오신 건 선택지가 있어서가 아니라 선택지가 없어서겠죠. 2대8, 이게 최선의 방안입니다.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운명군 전체를 뒤져봐도 그 누구도 대표님 계좌에 현찰을 꽂아주진 않을 겁니다. 이 20을 받아야만 판에 낄 수 있겠지. 판에 껴야 만회할 기회라도 생길 테고. 서준영 씨, 2대8 동의합니다. 이 대표님, 허태준 쪽에서 아직 입찰 포기 안 했어요. 제가 보니까 새로 찾으려는 것 같아요.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을요. 자기 뒤를 봐줄 사람을요. 더 영향력 있다고요? 예전에 얼핏 듣기로는 그가 찾는 사람이 서씨 집안 사람인 것 같습니다. 서씨 집안은 제가 좀 알아요. 그야말로 운명군에서 3대째 뿌리내린 가문이죠. 인맥이 엄청나요. 각계각층의 서씨 집안 사람들이 있죠. 만약 허태준이 정말 서씨 집안을 끌어들였다면 이번 입찰은 따내기 힘들지도 몰라요. 안 해보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진 대표님을 부른 건 협력하고 싶어서입니다. 협력이요? 운명투자 이름으로는 시공 자격이 없습니다. 진 대표님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나서서 입찰을 진행해 주시죠. 그때 가서 시공팀은 대표님 쪽을 쓰고 비용은 제가 전액 선지급하겠습니다. 정말입니까? 아직 서두르지 마세요. 진 대표님이 입찰에 나서는 순간 공개적으로 허태준과 적대하게 되는 겁니다. 이 한 걸음을 내딛는다는 건 결국 그와 완전히 등을 돌린다는 뜻이죠. 진 대표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속셈이 엄청나군. 내가 투하간다 해도 완전히 믿진 않는 거야. 나한테 입장을 표명하라고 압박하는군. 반드시 나와 허태준이 완전히 갈라서게 만들려는 거야. 하지만 이번 건만 잘 처리하면 내 빚도 다 청산할 수 있고 운명투자와 선도 닿게 되잖아. 이 대표님, 못할 것도 없죠. 이익 분배는 어떻게 합니까? 8대 2요. 제가 8, 대표님이 2. 내가 2, 저쪽이 8. 저쪽에서 비용 전액을 부담하니까 나는 거저먹는 거네. 순이익의 20을 말이야.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50억의 비용을 다 부담하신다고요? 다 제가 합니다. 구체적인 조항은 이 안에 있습니다. 가져가서 확인해보시고 문제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안심하세요. 속임수 같은 건 없으니까요. 이 20는 일종의 운명에 합류하는 성이라고 생각하세요. 아 맞다. 시공 품질이랑 진도는 확실하게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허태준 밑에서 몇십 년을 일해도 떨어지는 콩고물도 없었는데 근데 이 사람은 순이익 20을 거저주잖아. 이 대표님 안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대표님. 방 변호사님도요. 단장 재무 쪽에 연락해서 관련 자료들 바로 보내겠습니다. 중심로 개보수 입찰건 말인데 보고서는 다 읽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부른 건 심사회의를 하려는 게 아니라 바로 몇 가지 원칙적인 문제를 통일하려는 겁니다. 첫째, 몇 개 회사가 입찰에 지원했습니까? 어제 오후 3호시 마감으로 총 2곳입니다. 한 곳은 대성건자재고 다른 한 곳은 운명투자연합 원대건설주입니다. 두 곳 모두 자격 요건을 갖췄나요? 네, 갖췄습니다. 입찰가는요? 매성연합체 입찰가는 51억 원이고 공기는 121입니다. 운명투자연합체는 입찰가 49억 원에 공기는 100일입니다. 조국장, 선 지급 방식 계약 조건은 검토해봤어요? 검토했습니다, 의장님. 운명투자는 전액 선지급을 약속했고 3년 분할 상환에 이자는 안 받겠답니다. 문제 없습니다. 대성 쪽은요? 대성도 전액 선지급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쪽 계열사에 최근에야 거액의 자금이 들어와서 위험성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조국장, 의견을 말해봐요. 절차상으로 보면 공기 이찰에선 품질 좋고 가격 낮은 쪽이 우선인 게 기본 원칙입니다. 운명투자연합체는 이찰가가 2억 원이나 낮고 공기도 20일이나 짧습니다. 거기다 전액 선지급까지 약속했죠. 그렇다면 제 생각엔 어떤 심사위원회라도 이 두 이찰서를 본다면 결론은 똑같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투표를 시작합시다. 운명투자의 낙찰을 지지하시는 분은 거수해주세요. 하지만 의장님, 서씨 집안 쪽이 생각해보세요. 이민수가 지난 몇 달간 한 일들을요. 한가람이 개업하고 불과 2달 만에 300억 원의 소비를 창출했고 수만 명의 인구 유입과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서씨 집안은 뭘 했습니까? 저도 지지합니다. 운명투자요.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그럼 운명투자가 낙찰됐습니다. 오늘부터 공시 기간에 들어갑니다. 백아저씨, 3영업일 동안 공시하고 이의가 없으면 바로 계약 진행합시다. 여보세요? 입찰건 결정됐습니다. 어디냐고요? 운명투자요. 졌어. 이번엔 내가 완벽하게 졌어. 오랜만이네요. 이민수, 이건 좀 치사하지 않아? 진 건 진 건데 비웃으러 여기까지 오다니. 네가 이겼어. 맞아요, 허 대표. 당신이 그동안 저지른 불인 짓들, 증거, 방 변호사가 이미 다 정리해놨습니다. 언제든 넘길 수 있죠. 이 자료들이 넘어가는 순간 당신은 아마 5년에서 10년은 썩게 될 겁니다.
그때쯤이면 당신 재산, 당신 공장 전부 내 차지가 되겠죠? 허 대표, 20년 동안 애써 읽어놓고 결국엔 아무것도 안 남았네요. 여기서 흥했고 여기서 망하는군. 하나만 묻자. 만약 처음부터 내가 널 매수할 생각 안 하고 네 방식대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까? 허 대표, 제 사전에 만약이란 없습니다. 이민수, 넌 대단해. 근데 왜 그 돈을 다 걔네한테 나눠준 거야? 그런 직원들 그렇게 많이 받을 자격도 없어. 허 대표, 하나만 물어봅시다. 당신 생각엔 당신과 돈 중에 내게 어느 쪽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까? 나. 아니면 돈? 나인가? 당신이나 돈이나 나한테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없어지는 것, 그게 나한테는 가장 중요하죠. 당신이 없는 게 저한테는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민수, 네가 대단하다는 건 인정하마. 하지만 네가 바라는 내일은 절대 오지 않을 거다. 네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언젠간 다 바닥나게 돼 있어. 운명군의 진짜 실력자들은 배후에 숨어있지. 너 이민수는 절대 손도 못 댈 곳에 말이야. 허 대표, 나 이민수는 그냥 사업 잘하면서 인재를 끌어모으고 곁에 두려는 것뿐이지 누구와도 적을 만들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누가 내 앞길을 막는다면 어쩔 수 없죠. 내 마당을 깨끗이 청소한 뒤에 남을 초대하는 수밖에요. 그래서 그게 누구든 간에 만약 대표님을 본보기 삼아 여기서 멈춘다면 그냥 넘어가 주겠지만요. 그만두지 않는다면? 그럼 한꺼번에 다 치워버려야죠. 금융검사국입니다. 허태조 씨, 불법 이찰 제보가 들어와 지금부터 당신을 법에 따라 조사하겠습니다. 주목록 개보수 시작하던 날 허태주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그가 말했던 것처럼 그가 무너지자 줄줄이 엮여서 다 끌려갔다. 그리고 지금 운명군의 미래는 이제 막 시작됐다. 존경하는 관계자 여러분, 내빈 여러분, 운명군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 운명투자의 중심로 개보수공사 및 힐링타운의 착공식입니다. 다음으로 모셔보겠습니다. 운명투자의 창립자이신 이민수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운명군 관계자 여러분, 운명군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명투자의 이민수입니다. 제가 1년 전에 운명군으로 돌아왔을 때 빈 상가들과 낡은 길, 그리고 하나둘씩 여길 떠나는 청년들 뿐이었습니다. 그때 전 생각했습니다. 우리 운명군에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단 한 사람도 진심으로 여길 일으키려 하지 않았다는 걸요. 그래서 운명군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한가람을 재개장한 겁니다. 전 여러분이 볼 수 있길 바랐습니다. 우리 운명군에도 좋은 품질과 좋은 서비스, 그리고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는 걸요. 하지만 상업광장 하나만으로는 아직 부족합니다. 운명군을 진정으로 활기차게 만드는 건 산업이고 도로이며 인프라이고 또한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생활 환경입니다. 그래서 저희 운명투자는 앞으로 1년 이내에 추진할 겁니다. 실대 사업을요. 첫째, 농산물 가공 공장입니다. 저희는 이 사업으로 운명군 지역 농산물을 브랜드화하고 가공 라인을 구축해 판매 경로를 확장하여 지역 농산물이 더 이상 재고로 남지 않게 바랍니다. 둘째, 중심로 개보수 사업입니다. 중심로는 우리 운명군의 얼굴이자 모든 주민 여러분이 매일 다니는 길입니다. 도로가 평탄하지 않으면 도시도 통하지 않습니다. 길이 잘 닦여야 사람도, 돈도, 상권도 비로소 원활하게 돌아갈 겁니다. 셋째, 힐링타운 사업입니다. 저희는 의료와 실버케어 레저, 문화관광을 모두 융합하여 어르신들이 편히 노후를 보내고 청년들에게는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며 외지인들이 이곳에 정착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넷째, 엔터테인먼트 사업입니다.
우리 운명군에는 쇼핑몰과 공장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반드시 청년들이 좋아하는 것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상 촬영 세트장, 라이브 방송 센터, 야시장 거리, 문화 엔터테인먼트 시설 등을 저희가 차근차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공장 하나 짓기도 어렵고 길 하나 닫기도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청년 한 명을 머물게 하는 건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전 믿습니다. 오늘부터 운명군은 더 이상 청년들이 떠나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기꺼이 돌아오고 싶고 머물고 싶고 기꺼이 정착하고 싶은 곳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드립니다. 운명군의 여러 지도자분들의 지원과 저희 시공사 그리고 협력사 파트너분들 또한 운명군을 믿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말입니다. 좋아. 좋아요. 좋아. 군 핵심 사업 감지 전면 가동. 도시발전 시스템, 농산물 가공 사업 가동. 농산물 가공 사업이 가동되었습니다. 중심로 개보수 사업이 가동되었습니다. 중심로 개보수 사업 가동. 힐링타운 사업이 가동되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가동되었습니다. 도시발전 시스템, 농산물 가공 사업 가동. 중심로 개보수 사업 가동. 힐링타운 사업 가동. 엔터테인먼트 사업 가동. 예상 신규 고용 2020만 명 이상. 현재 등급 3급. 도시 군발전 임무 판정 완료. 도시발전 시스템 군발전 임무 판정 완료. 축하합니다. 시스템 관리자님 운명군이 3급 도시 승급 기준에 도달했습니다. 군부산 특별보상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시스템 기능이 전면 업그레이드될 예정입니다.